본 방송은 4월 5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628번째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희재 PD, 변영아, 진정현 패널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호스트 최푸른 하늘입니다. 비로소 야구의 시즌이 좀 돌아왔습니다. 너무나도 기분 좋은 소식으로 함께하게 됐는데 오늘 방송만큼은 조금 슬픈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이 시점까지 대한민국엔 애군이 시인 것처럼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한 해 오랜 기간 동안 팬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KBO와 야구장에서도 비보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찾았을 야구장에서 그들이 마주했던 것은 승리의 달콤함과 반짝이는 추억이 아닌 각기 다른 길로 흩어져 버린 목숨의 명운이었습니다. 만에 하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숫자 10,000번 중에 한 번이라는 뜻으로 극히 드문 경우를 의미로 갖고 있는 관용구인데요. 확률로 보자면 0.0001%입니다만 사람의 목숨을 놓고 생각한다면 이 만에 하나라는 확률은 너무나도 높은 수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 어떤 날에도 이런 가슴 아픈 소식이 비슷하게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들리지 않는 마음일지도 모르지만 저희 야구공작소도 3월 29일 창원 NC파크 사고의 사망자와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야구장에서 돌아오지 않는 것은 홈런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기억만 가져가야 할 야구장에서 말로 표현 못할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난 것이 참 비통합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또한 이번 사고가 구장 안전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사직 야구장처럼 더 낙후된 구장도 있는 만큼 안전에 대한 걱정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선수들 그리고 팬들을 위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했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많은 구단들이 좀 구장 안전 문제 경각심을 가지고 KBO와 함께 신속한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야구의 인기가 현재 엄청나게 늘어난 만큼 관중 기록도 연일 갱신이 되고 있고 한데 그만큼 많은 인원들이 찾는 야구장이 된 만큼 이제는 땜빵식으로 좀 유지 보수를 넘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시설공단 이번에 창원시에서 또 책임 전가를 하는 모습도 있었고 이런 모습들은 사실 좀 안전을 신경 써야 되는 단체에게 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빨리 하루빨리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 개막이라는 게 참 우리 겨울 내내 좀 기다리고 설레는 소식이었는데 안타까운 사고로 좀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서 저희도 저희입니다만 선수들도 너무나도 마음 무거워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루빨리 사고가 또 수습이 되고 안전한 야구장, 직관도 또 많이 가실 텐데 마음 졸여서 가서야 되겠습니까? 가가지고 무슨 사고 일어날까봐 걱정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네. 빠르게 좀 안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소식이었으면 좋겠는 마음과 함께 그래도 오늘 저희 준비한 콘텐츠도 이어서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구 매주 6번씩 우리에게 찾아오는 친구입니다. 드디어 다시 개막을 했고요. 이제 개막 이후 첫 번째 야자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뚜껑이 비로소 열렸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떠들어 제껴 보시죠. 네. 벌써 이제 한 시즌 대장정이 시작됐는데 KBO도 메이저리그와 마찬가지로 개막을 해서 이제 저희같이 야구에 미친 사람들은 아무래도 볼거리가 많아져서 요즘 기분이 좋아졌다가 말았어요. 어제 끝내기 제 응원팀이 끝내기 패배를 당하는 바람에 아주 졸전을 벌여가지고 다른 분들 다들 KBO 재밌게 시청하고 계신가요? 롯데 팬은 일단 노심초사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영환님은 롯데 팬이고. KBO 그러니까 야구가 친구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친구는 항상 소중한 존재지만 항상 저를 기분 좋게 해주진 않거든요. 항상 싸우고
막 돈 안 갚고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를 가끔은 화나게도 하지만 또 끊을 수 없는 게 야구라서 네. 친구보다 왼수 아닌가요? 저 화날 때가 더 많은 것 같은데. 미운정이 점점 늘어나죠. 그렇죠. 처음에 아, 고운정으로 맞습니다. 시작을 했다가 점점 더 미운정이 일어나는 그런 게 야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막 시리즈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팀별로 좀 감상평을 그래도 남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는 뭐 이제 지금 녹음일이 4월 5일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이제 금요일 경기 혹은 목요일 경기까지 팀당 적게는 8경기, 많게는 11경기가 이루어졌는데 이 시리즈들을 시즌 아주 극초반이지만 팀별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리뷰를 해보고 한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좀 팀별로 희망, 절망 시나리오를 그려보면서 마무리해보는 흐름으로 방송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개막 시리즈 감상을 하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먼저 전희재 PD님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는 일단 하나와의 개막 시리즈를 이제 수원에서 두 번째 경기를 갔었거든요. 첫 번째 경기는 다행히 졌고 다행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요일에 갔었는데 운 좋게 이제 이겼어요. 10일에 배정대 선수가 끝내기 안타를 치면서 그날 맞죠. 예, 네. 그때 짜릿한 승리를 거뒀었는데 끝내주는 남자라는 별명에 걸맞게도 이게 놀랍게도 이제 배정대 선수의 통산 8번째 끝내기 안타였습니다. 8번째요. 네, 이제 겨우 30살이 된 선수라서 과연 은퇴까지 얼마나 많은 끝내기를 더 기록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해지는 네. 포인트가 있었어요. 이게 배정대 선수가 사실 주전으로 자리 잡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생각보다. 그렇죠. 네. 예. 근데 벌써 8개예요. 맞아요. 그러면 앞으로 10년간 계속 주전으로 나오면 같은 수치로 싸우면 한 24개 내지 5개는 안 되겠죠, 그래도? 정근우 선수가 제가 알기로 KBO에서 최다 끝내기 안타로 알고 있거든요. 16개예요. 그러니까 딱 이제 반타작 정도 했는데 사실 좀 힘들겠죠. 이게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좀 그 기량이 꺾이는 부분이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화랑 1승 1패 이렇게 가져갔고 두산을 만났는데 위닝 시리즈. 그 다음에 롯데를 만났는데 1승 1무 1패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개막 후 사실 항상 최악의 스타트를 보여줬던 KT의 모습과는 좀 다르게 아주 쾌조의 스타트를 보이고 있어요. 비록 이제 어제 끝내기를 맞고 져서 5승 5패가 되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 5-6년간 이강철 감독이 부임한 이래 이 정도의 좋은 출발을 보여준 적이 없어서 좀 이 팀이 낯선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KT 같은 경우에 개막하고 나면 9위 내지는 10위에 머물러 있었던 팀이니까 이게 약간 팀 컬러처럼 됐었잖아요. 좀 약간 UTU의 모습을 보여줬죠. 아, 네, 그렇죠. 항상 여름 때 이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KT가 창단하고 DNA를 참 잘 잡았어요. 맞아요. 네, 좋은 DNA죠 이거. 그렇죠. 네. KT 팬들은 걱정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걱정을 하는데 이제 주변에서 이러면 기만이다 이래가지고 본인 팀이니까 걱정하죠. 네, 맞죠. 그리고 본인 팀에 아무래도 엄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기준이.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좋은 출발을 보인 KT였고 근데 진짜 저는 불안하다라고 느껴질 만한 부분이 꽤나 존재했다 생각해요. 어디였을까요? 엄살이 아니라 진짜로. 왜냐면 이게 투수진에 대해서는 걱정이 사실 딱히 없어요. 앞으로 한 3년 동안은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근데 현재 이제 팀 타선이 많이 침체돼 있거든요. 지금 어제 경기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금요일 경기까지 포함을 해서 팀 WRC 플러스가 86.5. 뭐 뒤에서 얘기할 몇몇 팀들에 비해서는 좀 나은 수치라고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솔직히 이 다른 지금 밑에 있는 팀들보다도 타선에서 고점이 보장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로하스랑 강백호가 지금 사실 페이스가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선수들 이외에 다른 데서 어디서 원동력을 끌어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마땅히 답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뭐 허경민 선수라든지 김민혁 선수라든지 둘 다 뭐 컨택에 되게 좋은 타자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팀의 고점을 보장해줄 수 있는 장타 생산 능력이 좀 떨어지는 선수들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야 이게 시즌 거듭될수록 타선이 솔직히 작년에 비해서도 더 나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이번 개막 시리즈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KT의 야수진의 나이 문제는 사실 이제 시즌 전에도 그렇고 이제 계속해서 언급돼 왔던 문제 네. 중에 하나죠. 그래서
KT의 이 올 시즌 핵심은 결국에는 첫 번째도 강백호, 두 번째도 강백호, 맞아요. 세 번째도 강백호. 잘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강철 감독이 이번에 좀 신기하게 로하스 1번, 강백호 2번 뭐 이렇게 기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둘의 순서가 뒤바뀔 때도 있긴 하지만 네. 굉장히 현대야구의 트렌디한 스타일의 그런 타순 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당연히 잘해줘야 될 로하스랑 강백호가 지금 좀 부진을 하면서 팀 타선이 좀 많이 정체가 돼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상수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들의 컨디션이 빨리 올라와 줘야 되는 KT가 됐네요. 네. 뭐 투수진 좀만 더 얘기하면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걱정은 없어요. 뭐 이 팀의 항상 강점이라고 불렸던 투수진은 이번에 오원석까지 영입하면서 더 좋아졌다라는 평가도 몇몇 존재는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오원석 선수의 투구 내용을 봤을 때 이게 SSG 팬들이 항상 성토를 하던 게 이게 왜 그런지 확실히 체감이 되더라고요. 네, 4회까지는 예, 맞습니다. 저번 LG전 때도 이제 5회까지 1회 이제 엘리한테 8득점을 뽑아내면서 되게 쉽게 가나했는데 결국 오원석 선수가 4회 지나니까 이제 폼이 좀 많이 안 좋아지면서 결국 5이닝도 채우지 못한 채 강판이 됐었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선수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대체 어디에 놓고 써야 되나라는 그렇죠. 고민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다른 선수들 얘기할 건 딱히 없을 것 같아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네, 얘기하는 걸로 잘하니까. 네, 맞아요. 사실 오원석 선수가 그게 진짜 아쉽긴 한데 SSG 있을 때 오원석 선수가 더 아쉬웠던 건 뭐냐면 SSG에서 오원석 선수는 3선발 내지 4선발을 맡아줘야 되는 선수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국내 선발 중에서 김광현 다음이었는데 네. KT에 오니까 5선발 내지 6선발까지도 갈 수 있는 자원이다 보니 사실 좀 여유가 있어요. 오원석 선수 좀 못해도 이번에는 그러면 다른 선수 한번 써볼까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KT 투수 풀이라서 더 여유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저는 KT 팬이 아니라서 이제 그 KT 팬분들이 느끼시는 느낌은 또 다르겠지만 제 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마음을 놓으셔도 되지 않나. 네. 4선발까지 그렇게 갖춰놓고 있으면 선발 안 되면 전 불펜 스윙맨으로 보내버려도 좋다 네, 생각해요. 네, 그렇죠. 처음 이제 오원석 선수가 갖고 있었던 어떤 실링에 대한 것들은 조금씩 이제 거치고 있는 네. 느낌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KT에서 과연 어떤 날갯짓을 좀 보여줄지 오원석 선수도 아무리 그래도 기대를 갖고 계실 KT 팬들이실 텐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잠재력만큼은 좋은 선수라고 보고 있어서. 그렇죠. 그럼요. 네. 네. 긁히는 날에는 뭐 네. 그렇죠. 뭐 워낙 시원시원하게 던지는 맞습니다. 스타일이니까 네. 또 KT에서 코칭 받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기대 갖고 데려온 선수잖아요. 근데 이 팀이 전통적으로 좌안을 참 못 키워내서 금민철 이후에 예 맞습니다. 금민철 이후에 항상 뭐가 금민철도 있어요. 예. 키워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근데? 금민철 이후가 있나요? 언제적 벤자민 정도? 금민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원석 선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KT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봤고요. 한화에 대한 얘기도 조금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막전에 KT를 만났던 팀이 한화죠. 반대로 이제 한화 같은 경우에는 KT와 반대로 지금 최악의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KT와 개막 시리즈에서 1승 1패를 한 뒤에 바로 LG를 만나서 스윕했었을 때 좀 많이 충격적이었고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기아를 만났을 때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긴 했지만 그 다음 이제 롯데한테 루징을 당하면서 3승 7패 그리고 어제 경기까지 지면서 그렇죠. 3승 8패로 단독 최하위 스타트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작년에 제 기억에는 한화가 이맘때쯤 1등을 하고 네. 있었던 것 같은데 이맘때 이미 가을야구 하고 있었죠. 맞습니다. 예, 그때 막 고산병 이런 얘기 그렇죠. 예. 이제 팀 투수진은 근데 확실히 제가 근 10년이 뭐야? 그냥 제가 프로야구를 보기 시작한 이래로 하나 투수진 하나에. 중에서 가장 퀄리티가 좋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맞아요. 심지어 이제 ERA도 3.87 이거는 아마 금요일 기준일 텐데 뭐 어쨌든 5위거든요. 근데 이것보다도 훨씬 좋게 볼 만한 여지가 많이 남았다 그럼요.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근데 다만 이제 이 팀이 그럼 왜 꼴찌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타선 문제죠. 지금 어떻게 팀 타율이 1할 7푼 3리에 WRC 플러스가 30.6이에요. 30이요. 네. 30도 간당간당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팀 OPS가 0.507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이게 작년에 제가 알기로 롯데가 시즌 초반에 타선이 엄청 침체됐을 때 네, 그때 또 이 개막 정도 5연패를 하고.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아니었던 네. 것 같은데 아무리 이거보다 그래도. 지금 좀 더 심해요. 제가 그죠? 보기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팀 내 OPS 리더가 황영묵 선수인지 참 이게 황영묵 선수를 비하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해줘야 될 선수들이 지금 너무 못하고 네. 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최은성 선수라든지 안치용, 뭐 노시환 이런 타자들이 하나도 제 몫을 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이제 영입한 플로리얼까지. 네. 그렇다 보니 전반적으로 지금 팀 타선에서 살아날 기미가 도저히 보이고 있지가 않아요. 플로리올은 진짜 뭐 어떤 외모나 네. 아니면 타격 폼에 있어서는 좀 씹어먹을 것 같이 생겼는데 실제로 그럴 수도 있다라는 평가를 네. 받고 데려온 선수죠. 네.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양키스의 그런 1등 유망주 출신의 좋은 그렇죠. 출가이인 거는 분명했고, 한데 이제 플로리어를 데려올 때 항상 이제 우려가 됐던 점이, 지난 저희 야자수 외국인 리포트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선수의 그 컨택 이슈는 지난해 트리플 A에서 진짜 좀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트리플 A보다 좀 구위가 아무래도 많이 약한 KBO다 보니까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좀 많이 선을 넘고 있죠. 선을 넘나드는 남자네요. 그래도 오그레디처럼 막 삼진율이 막 40%대를 막 네. 찍고 이런 거는 아닌데, 뭐 네. 이제 삼진 보낸율도 어느 정도는 통제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하드hit을 아예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선수는. 그리고 주루사도 꽤 많은 것 네,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좀 BQ가 딸린다라는 표현도 네. 쓰죠.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센터에서 이제 수비도 사실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이하다라는 느낌도 있고 하다 보니 많은 한화 팬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정말 많은 기대를 갖고 온 외국인 선수들이 몇 명 있는데 네, 아직까지 뭐 플로리얼 선수도 그 중에서 이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뭐 뒤에 제이크 케이브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도 있습니다만, 플로리얼도 빨리 터져줘야 네. 한화가 날개를 좀 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들은 한화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 드셨나요? 이게 플로리얼 얘기를 이제 해주셨는데, 플로리얼은 사실 좀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지표가 너무 안 좋아서 네, 이거 원래 이런 스타일이긴 했는데 작년에 유독 이상하게 지표가 찍혀서 네 맞아요. 이 괜찮을까 싶었는데 이제 초반에는 적응을 좀 못하는 모습이긴 한데, 그리고 사실 외국인 타자는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시즌 초반이고 20경기도 안 했고 네. 10경기밖에 안 했으니까 너무 스몰 샘플이긴 해요. 지켜볼 수 있다라는 가정, 오케이, 인정인데, 그럼 다른 선수들이 어느 정도는 해줘야죠. 이거는 어느 정도도 못해요. 이거는 안치용 타율 막 오픈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경기가 안 굴러가요. 그냥 감독 입장에서도 타순을 짜고 싶어도 제가 네. 지금 김경문 감독님이면 3, 4, 5번에 누굴 넣어야 되나가 계속 고민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타격감이 안 좋으면 배려해서 내려줘야지 했는데 올릴 만한 선수도 없어요. 다 내려야 사실. 돼. 네, 다 내려야 돼 사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래 하나 타선이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노시환 선수 제외하고는 저는 고점이 그렇게 높은 타선은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해요. 맞아요. 그 대신에 강점은 그래도 KBO 경험이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저점 방어가 잘 된다가 저는 강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최은성, 안치홍 이런 선수들은 확실한 저점이 있으니까요. 네. 최재훈 선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저점이 조금은 보이기 시작하는 선수 중에 네, 하나였는데, 그쵸. 지금 다 저점 방어가 안 되고 있고, 노시환 선수는 특히 작년에 못했을 때 그 폼을 그대로 갖고 와버렸어요. 아, 이렇게 되면은 하나가 아무리 지금 젊은 투수 많고 어린 투수 많고 가능성 좋다 하더라도 C팀이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최근 11경기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거라서. 11경기 중에 영봉패를 3번을 당했어요. 벌써. 그러니까. 심지어 뭐 이제 이득점 이하까지 포함을 하면 6경기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의 경기에서 지금 이득점밖에 못 네. 이득점 내지는 이득점도 못 뽑았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 뭐 투수가 아무리 뭐 날고 기어도 뭐 어쩔 수가 그렇죠. 없죠. 주자가 나가는데 못 들어오면 모르겠는데 주자가 못 나가요. 네, 맞습니다. 득점권에서 못 치는 거랑은 또 다른 얘기로 그렇죠. 네. 내보내지 못하니까 들여보낼 수도 없는. 어제도 그래서. 3안타 경기 하지 않았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한 선수 3안타 경기가 아니라 아, 타자 19명 지나서야 안타가 그러니까요. 나왔다는 이야기. 어제 경기 전체 3안타, 뭐 3안타를 어떻게 이기냐 이런 기사도 제가 봤었는데 네. 그냥 그만큼 한화의 초반이 지금 아주 그냥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단독 10위를 현재 기록하고 있는 한화거든요. 좀 아무래도 지금 시즌이 얼마 진행이 되지 않았다 보니까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그래도? 한화에서요. 네. 있죠. 그래도 투수는 계산대로 간다. 아, 맞아요.
예, 타선 지원이 빡빡 펼쳐지면 투수들도 힘을 잘 내서 이렇게 팀이 좋게 굴러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타격 쪽에서 너무 크게 쳐져 있으니까 네. 좀 안 풀리는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사실 평균 회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롯데도 작년에 초반에 그렇게 못했을 때 그쵸. 타자들 성적 보면 진짜 한숨밖에 네, 안 한숨밖에 안 나온 네. 상황이었는데 결국 시즌 끝나고 보니까 뭐 윤고낭은 어느 정도 네. 다 성적 회복하고 클래스 있는 선수들은 분명히 다 올라와서 괜찮아질 겁니다. 그때까지 이제 투수진이 뭐 고군분투 해줘야죠. 뭐. 네. 약간 그 류현진 선수의 2009년, 2010년을 단체로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네, 아. 정확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뭐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류현진 선수가 그때 느꼈던 심상을 지금 구단 전체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화의 반등 언제쯤 나올지 한화 팬분들은 올 시즌 유니폼은 물론이고 유광점포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던데 네, 빠르게 좀 올라오길 바라는 한화 팬분들의 마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한화와 처음 이제 수입회를 안겨줬었던 LG의 초반 페이스가 진짜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그렇죠. LG가 이제 7연승이 비록 이제 4월 2일 수요일 경기에서 끊기긴 했습니다만 아 누구한테 끊겼죠? KT한테 네. 아이 좋아. 이게 그래도, 롯데가 첫 재물이 되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도 뭐 놀라운 스타트였습니다. 확실히. 예. 지금 이제 LG에서 최원태가 삼성으로 이적을 하고 뭐 유영찬, 뭐 함덕주 등이 이제 부상으로 전반기에 거의 못 나오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뭐 다른 선수들이 굉장히 분전하면서 이뤄낸 성과거든요. LG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우승팀으로 꼽는 네, 이제 우승 로스터를 후보팀으로. 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시즌 초반에 불안했던 요소는 하나, 그러니까 불펜 투수들이 특히 필승조결 네. 이영찬 선수도 조금 시간이 있어야 되고 장현식 선수 어제 돌아오긴 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랬었고 뭐 이런 요소들. 그래서 불펜 요원들이 조금 이제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버틸 수 있냐가 초반에 관건이라고 봤는데 버티기는 무슨 그냥 다 패고 있어요 지금. 그 선발이 너무 이게- 잘해주고 있고 이닝 이팅을 확실하게 해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펜이 나올 틈을 안 주는 지금 선발 투수 운용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에르난데스가 한번 이제 연패가 깨졌을 때 대량 실점한 거 외에는 선발 투수들이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체리노스의 에르난데스의 손주영 선수랑 임창규 선수까지는 이제 원래 고정이었는데 5선발로 이제 새로 들어간 송승기 선수까지 첫 두 경기는 너무나 잘해줬어요. 그렇죠. 네. 사실 5선발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성적을 기록을 해주면서 지금 초반 LG의 뭐 타선이야 사실 얘기할 것도 없고 네. 이제 질려요 얘기하기. 음. 그래서 타선은 얘기할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정말 선발 투수진이 이렇게 강하게 굴러갈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이들이 이렇게 잘 받쳐주면서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LG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승 기간에 선발들이 6이닝, 7이닝, 7이닝, 9이닝, 7이닝, 6이닝, 6이닝 이렇게 먹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9이닝 임창규. 예, 맞습니다. 임창규. 임창규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뭐 말이 안 되는 그런 페이스였고 기본이 6이닝이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야구 편하게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뭐 타선 말씀할 거 없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뭐 그래도 오스틴이랑 문보경 쌍포가 좀 너무 작동을 잘하고 있어요. 뭐 다른 뭐 이제 뭐 원래 잘해야 되는 오지환 선수라든지 박동원, 홍창기 같은 선수들도 다 제 몫을 해주고 있고 거기에 이제 시범 경기 때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송찬이까지 제대로 네. 버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까지 터지면 기존에 뭐 1등이었던 타선 1, 2등을 다투던 타선에다가 이런 젊은 선수들까지 터져주면 정말 무서울 것 같습니다. 심지어 뭐 대타로 계속 나오던 김현수 선수도 금요일 경기에서 3안타 휘두르면서 타격감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하다 보니 네. 타선이 쉬어갈 틈이 없습니다. 도저히. 그리고 송찬희 그- 선수는 네, 먼저 그리고 말씀하세요. LG 보니까 수비도 정말 탄탄하더라고요. 아, 네. 그쵸. LG 네. 내야진 수비는 진짜 좋죠. 네. 수비가 말이 안 돼요. 네. 저 롯데랑 개막 2연전 할 때 봤는데 정말 처참히 롯데가 지기도 했지만 이 롯데는 막 계속 송구 에러 하는데 그 LG는 그 오스틴이 막 못 잡을 플라이 타고도 막 다 잡아버리고 해가지고 와 좀 차원이 다르구나 싶었어요. 롯데의 수비 얘기 잠시 후에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할 말이 어제도 많습니다.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LG를 그래서 올 시즌에 와이어 투 와이어까지 보는 팬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좋은 스타트고 송찬희 선수 얘기해 주셨는데 몇 년 전부터 시범 경기는 폭격을 하던 선수였어요. 그리고 빠르게 1군에서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무래도 이 뭐 LG의 초반 페이스 눈부신 상황인데 임창규 선수의 데뷔첫 완투승 완봉승이었나요? 네. 네, 완봉승까지 완봉이었죠. 완봉. 끼어 있었습니다. 예, 네. 데뷔 14년 만에 첫 완투 와. 완봉승이었고 이제 4월 26일 하나전이었죠. 9이닝 2피안타 무실점 완봉승이었는데 정확히 딱 109만 던지고 깔끔하게 달성을 했습니다. 리그 전체로 봐도 요즘 이제 완투랑 완봉이 굉장히 귀해졌잖아요. 아끼죠. 네. 예, 특히 이제 국내 투수가 완봉을 기록한 게 2022년 고영표 이후 3년 만이었으니까 꽤나 오래됐었고요. 예, LG 투수로 봐도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렇죠. 아마 류제국이었나?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류제국. 제 기억엔 국내 선수 기준으로. 예, 국내 그렇죠. 기준으로 네. 그러면 이제 한 10년, 11년 전이라는. 그러네. 네, 아, 맞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본인 인생에서는 처음이고 끝나고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인터뷰 아, 한 맞습니다. 것도 너무 큰 감동이었어요. 네. 네, 임창규도 워낙 산전수전 다 겪었다 보니까 되게 본인으로서도 뭉클했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4년 이제 우승하고 4년 50억이었나요? 그 계약 맺었을 때 왜 이렇게 비싸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본인의 가치를 지금 계속 증명해내고 있는 임창규 선수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전 네. 그때 이 선수가 어느 시점에서 딱 브레이크아웃 했다고 느껴졌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작년이었나요? 그 재작년이었나요? 저희 그 고척에서 메이저리그 개막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시험 시리즈 때 할 때? 샌디에이고 네. 상대하는데 아니 그 브레이킹볼에 대한 그 제구랑 하이패스트볼 조합이 샌디에이고 타자들한테도 어느 정도 먹히는 거 보면서 아이, 이 친구 진짜 잘하겠는데? 약간 이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도 쭉 잘해주고 있는 거 보니까 확실히 임창규 선수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창규 선수의 데뷔 첫 완봉승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LG의 초반 상승세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외로 또 뚜껑을 열어보니까 잘하고 있는 팀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중에 하나가 이제 키움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희재 PD가서 먼저 키움에 대한 이야기 좀 열어주시죠. 일단 지금 본프레레식 야구라고 하죠. 그렇죠. 네. 예, 우리가 상대가 3골 넣으면 우리는 4골 넣으면 된다 식의 야구를 하고 있는데 금요일 경기까지 포함해서 이제 5승 6패로 이제 당초 예상보다도 전 개인적으로 훨씬 재밌고 좀 승리도 많이 정립하는 야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근데 저는 시즌이 끝까지 진행이 되면 결국에 키움이 꼴찌를 차지할 거라는 제 당초 예상과 변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재밌게 볼만한 요소는 많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요. 아직 송성문 선수의 타격감이 올라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팀 타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좀 신기할 따름이에요. 전 금요일 경기 이전으로 WRC 플러스가 127.9 리그 3위거든요. 팀 타선을 지금 이끌고 있는 뭐 카디네스를 비롯해서 뭐 이주영 선수라든지 최주환, 푸이그 모두 좋은 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이제 이 팀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금 숏자리에 대한 고민이 계속 이어지고는 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게 좋은 숏 자원이 뭐 바로 그렇게 자라난다는 지금 게 키움 쉽지도 유격수 않고. 누구? 김태진 선수, 김태진 네 선수. 맞습니다. 네. 이렇게 쓰고는 있는데 탕후루 얘기하기 혹시 밈 보셨나요? 김태진 선수 그거 얘기해도 돼요. 네. 근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투수 쪽에서는 이제 하영민 선수가 네. 이제 어제 경기도 잘 던졌죠. 네. 작년에 이어서 또 분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확실히 레귤러 자원으로 올라왔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로젠버그에 대해서는 아직 전 개인적으로 평가를 보류해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투구 내용에 비해서 좀 억까당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무엇보다 이제 탈삼진 잡는 능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시즌이 거듭될수록 성적이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아직도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키움은 사실 올해 성적을 보고 가는 팀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왜 외국인 타자를 2명을 기용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해봤는데 지금 시즌을 치르는 키움의 모습을 보면은 어느 정도 왜 그랬는지 이해는 가요. 네. 왜냐면은 올릴 만한 젊은 투수들, 유망한 투수들은 좀 많이 보여요. 실제로 지금 로테이션 들어가는 선수들이나 이제 불펜으로 등판하는 선수들 보면은 가능성 있는 선수들 많이 보이는데 야수 쪽은 특히 내야는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올해 완전 처음 데뷔한 신인이거나 1군 경험이 아예 없거나 이런 선수들밖에 없어서
이대로 로스터를 굴리기에는 아무래도 아무리 올 시즌을 안 본다고는 하지만 그냥 던져놓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강점을 최대한 야수진의 퀄리티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선택을 했고 그게 지금까지는 성공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그 고질적인 문제가 고쳐지진 않아요. 어쩔 수 없죠. 신인급 선수들을 지금 계속해서 특히 유격수와 3루 자리에 계속 이제 배치를 하고 있는데 뭐 어준수 선수나 여동욱이랑 전태현 선수나 네, 여동욱 네. 많잖아요. 네. 근데 이런 선수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금 키움이 실책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실책이 리그 전체 1인데 내야 실책이 그 중에서 80%가 넘어 80% 가까이 돼가는 정도의 수치.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너무 짬이 없으니까. 네, 네. 경험이 없으니까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런 에러를 하면서 배워가는 게 야구기도 하고요. 당장 올해 성적을 보는 팀이었다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겠지만 이 팀의 야수들은 지금 당장을 볼 수는 없으니까요. 네. 어린데요. 뭐 어때요? 자꾸 FA로 딴 팀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자꾸 해외로 빠져나가니까 빠져나가죠. 누구한테 뭐라 하지도 못해요. 유격수 계보가 지금 상당하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좀 팀 위주보다는 선수들 위주로 보시는 게 키움 팬분들한테는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싶기는 그렇죠. 합니다. 네. 이게 예전 키움처럼 키워서 계속 남주는 그 방식만 아니라고 한다면 키움 팬분들도 새롭게 탄생하는 유망주들 계속 발굴해내는 재미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키울 때 세금 낸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런 세금의 기간, 징수 기간이 지금 현재 좀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키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봤고요. 다음으로 두산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의 시즌 초반 지금 7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롯데랑 공동 7위인가요? 아, 지금은 5위입니다. 아, 지금 5위까지 지금 올라왔군요. 롯데가 7위등입니다. 아, 어제 경기가 어제 부로. 네, 네. 그렇게 끝나서 어제 네. 경기 포함해서. 그렇군요. 5위를 현재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 시즌 전에 뭐 박정원 사장은 5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야구를 네. 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지금 5위예요. 네. 첫 주까지 그러니까 개막전 시리즈 그리고 첫 주까지는 호러스였죠. 네. 근데 이제 이번 주 들어오면서 이제 다 이기긴 했어요. 이번 주 3경기 했는데 3경기를 다 이겨서 지금 5승 6패로 이제 공동 5위까지 올라왔는데 좋으시죠? 그렇죠. 이번 주 좀 네. 편안하네요. 아 그런가요? 네. 지난주는 야구를 잘 안 봤거든요, 사실. 틀어보면 지고 있어서 오늘도 안 되겠네 하고 덮어 닦으면 이제 점수차 벌어져 있고. 네. 근데 좀 뭐랄까요? 어느 정도 예견됐던 시나리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일어났던 일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두산의 문제는 타선이잖아요, 여기도. 네. 여기도 KT랑 약간 결이 비슷해요. 그렇죠. 주축 타자들이 나이가 좀 많아요. KT에 비해서는 더 네. 할 뿐이지 네.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나이가 좀 많은데 단지 KT는 그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1번부터 9번까지의 라인업을 쭉 나열해 보면 강백호 선수를 제외하면은 다 30대를 넘어가는 선수들인데 최근에 근데 이제 1군 경험이 좀 풍부한 선수들이 많아요. KT는 전반적으로. 그렇죠. 근데 두산은 이제 중심 타선에 들어가는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나이는 어린데 1군 경험이 매우 부족한 선수들로 채워진 로스터다 보니까 결국 이 베테랑들이 해주지 못하면 팀 타선이 안 굴러갈 확률이 매우 높았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 내내 2점, 3점만 뽑았어요. 그럼 못 이기겠죠? 아까 하나 안타 3개 치고 어떻게 이겨? 네. 같은 말입니다. 이길 수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두산의 원래 강점이라고 여겨졌던 투수진은 정상적으로 좀 굴러가더라고요. 네, 특히 선발진 이제 작년에 외국인 투수에 좀 데이고 이번에 좀 힘을 써서 데려온 그 두 투수는 각 잡고 뽑았잖아요. 네, 저는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잭로그가 ERA가 5.50인데 이거 네, 엇가당한 네, 거잖아요. 네, 그 네. 경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전. 삼성전. 두 번째 경기도 그랬고 그러니까 개막전 두 번째 경기도 그랬고 얼마 전도 그랬고 6회까지 잘 던지다가 7회에 올렸더니 이제 우르르 맞아서 네. ERA가 올라간 케이스인데 조금 아쉬운 네. 건 잭로그가 그래도 구속이 생각보다는 덜 나온다. 네, 덜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도 스토프가 잘 나오는 투수는 아니에요. 이 선수 메이저리그에서도 한 91마일, 2마일 정도 던졌던 투수인데 그것보다도 지금 조금 덜 올라온 느낌이라서 앞으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좀 지저분한 이 구질로 상대를 하는 맞습니다. 선수다 네. 보니까
뭐 두산 팬들은 이해천이 부활했다 뭐 이런 얘기 이해천. 하던데. 네. 맞아요.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이네요. 그 외국 이해천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재고 잘 되는 이해찬이. 그러니까요. 네. 이해천 선수는 좀 주사위가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낫다. 하여튼 뭐 말씀해주신 대로 잭로그와 콜업인 이 두 선수에 대한 만족감은 상당히 높은데 케이브는 아직 좀 물음표가 남아 있어요. 네, 외국인 타자는 두산은 원래 그랬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외국인 타자를 많이 못 뽑았어요. 처음부터. 제러드가 진짜 잘했던 거죠. 네. 그렇죠. 네. 페르난데스랑 제라드가 좀 이상하게 잘했던 거지. 그 선수를 제외하고 쭉 얘기하면 이제 잭루츠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끝도 없어요. 언제적입니까? 살짝 금기어 아닌가요? 루츠는 조금 금기어였던 것 같은데. 파레디스 이제 이쪽 이렇게 쭉 가야 돼서 바스라이크도 얘기할까? 네, 아. 끝도 없기 때문에 바스라이크. 외국인 타자는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고. 케이브 클래스 있는 선수라서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네. 좀 더 올라올 네. 가능성이 높다 생각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이게 그간 페르난데스가 너무 잘했다 보니까 좀 그 아성을 뛰어넘는 홈이페 네, 이게 쉽지 않죠, 네, 아무래도. 쉽지 않죠. 좀 기대치가 높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두산 팬들은. 맞습니다. 작년 제러드 본 것도 그렇고. 네. 제라드는 좀 아쉽긴 했어요. 근데 제러드는 당장 메이저리그에서 그 40인 로스터에 들어가서 했는데 못 잡는 게 당연했었고. 네. 뭐 그렇습니다. 다른 지금 근데 곽빈 선수도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고 뭐 이따 얘기할 거지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수진이 꽤나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그래서 두산도 예상했던 것만큼 딱 전 성적이 나올 것 같아요. 저도 딱 그 정도 제 보고 예상은 있습니다. 원래는 4, 5등이었어요. 네, 그래도 그렇군요. 결국에 자리를 잡는다면 어디가 될지 좀 이제 잭로그에 대한 좀 오래 끌고 가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도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불펜 핵심 자원 필승조들이 아직 복귀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좀 그런 네. 욕심이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지금 파죽의 3연승 하고 있는 두산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치고 올라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남아있는 팀은 이제 롯데인데요. 공교롭게도 이어서 얘기를 드린 두산과 롯데가 이제 지금 주말 3연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영아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유 어제 정말 처참했죠. 눈 뜨고 못 볼 광경이 네. 여러 번 펼쳐졌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저는 정말 기대를 안 하고 봤거든요. 작년 시즌 초에 워낙 대인 게 많아가지고. 네. 그래도 마냥 막 꼴찌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서 좀 오히려 신기하기는 해요. 생각보다 시즌 전부터 투수진들이 생각보다 좋아가지고 맞습니다. 네. 기대를 안 한 부분이었거든요. 작년에 롯데가 불펜이 좀 약하다고 악명이 높았는데 네. 근데 그게 오히려 정철원이랑 마침 두산에서 왔네요. 네. 네, 뭐 박진, 정현수 같은 박진. 선수들이 좀 필승조를 구축하는 모습이고, 근데 역시 여기도 문제가 좀 타격입니다. 이 윤고나황이 기대한 거에 비하면 너무 좀 페이스가 지금 처져 있고 심지어 고승민, 황성빈은 부상으로 내려가 있고. 네 맞아요. 네, 사실 윤동이도 뭐 찬화전에서 홈런도 치고 막 했다지만 그래도 아직 좀 페이스는 작년에 비해서는 덜 올라온 모습이고, 근데 윤동이는 작년에도 시즌 초에 너무 안 좋았다가 한 5월쯤부터 올라오긴 했었어요. 뭐 나승엽도 뭐 어느 정도는 해주지만 그래도 득점권에서는 좀 많이 부족한 모습. 네, 그러다 보니까 김태형이 이제 전준우를 1번으로 쓰고 2번 김민성 쓰고 좀 정훈도 갖다 쓰고 좀 테이블 세터를 고참으로 갖다 둔 모함수를 두기도 했는데 그래도 하나전에서는 그게 좀 하나전이나 KT전에서는 그게 좀 통했었지만 네. 어제는 또 정말 전준우 정말 타격이 좀 많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롯데의 걸림돌은 이게 수비 에러가 제일 큰 문제인데 어제도 그게 여과 없이 터졌고 특히 얘도 이호준 선수가 이제 거의 사실상 1군 1년 차인데 그쵸. 그래도 많이 고생한다 싶더라고요. 유격수 자리에 지금 당장에 갖다 놓을 선수가 전민재 이호준 네. 많은데 네. 갖다 놓을 선수는 많은데 네. 갖다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숏이 제일 중요한데. 한태양 선수도 있고 네. 배치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박승욱 기운이니까. 선수도 대기 중인데 근데 박승욱이 안타를 하나도 못 치고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내려갔어. 쓸 수는 있는데 대까지 대에서 멈추는 거죠. 쓸 수 있는데 네, 점점점점. 네. 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이게 롯데가 지금 뭐
당장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팀이냐 하면 전 또 개인적으로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김태형 감독 스타일상 박승욱을 결국 안 올리고 못 빼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뭐 이런 뭐 한태양이라든지 네. 그 이호준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얼마나 플레잉 타임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는 잘 맞아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어제 이호준 보면서 그래 한 50억 받고 루팡 하나 뭐 유격수도 있는데 그래도 맵다. 맵네요. 그래도 열심히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경험이 성장의 밑거름이 되면 되게 굉장히 선수 본인에게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FA 한 명은 지금 되게 고군분투하고 있잖아요. 유강남 네. 선수라고. 올해는 어제 정말 그제 네. 올해는 네. 진짜 그래도 괜찮긴 이름이 나왔어요. 네, 일단 경기라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잘하잖아요. 경기 나와서. 경기라도 나오고 아이고야. 지금 네. OPS 1.0 넘는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롯데는 그러니까 지금 타선이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근데 타선은 사이클이라서 언젠가 한 번은 타이밍이 올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잘 잡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윤고 나황을 묶잖아요. 네. 네 명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윤이랑 나는 그냥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맞아요. 그렇죠. 이미 윤동이는 증명을 너무 많이 했고 그 심지어 전- 국대까지 갔으니까 예. 더, 이제는 더 확실하게 보여줘야 될 네. 거고. 그냥 이제는 유망주 타이틀을 달 수 없는 선수고, 네. 저는 나승엽 선수까지도 네 이제는 맞아요. 그냥 레귤러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롯데에서 지금 가장 타격 재능이 좋은 선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맞아요. 해서 네. 단지 고승민 선수는 항상 그래왔지만 부상이 너무 많아요. 음. 그러니까 나오면 잘할 것 같은데 못 나와요. 네. 근데 나와도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애매하게 멈춰요. 네. 잘할 것 같으면 부상당하고. 아직 딱지를 떼기 힘들다. 맞아. 네, 그래서 좀 더 네. 건강하게. 기본 재능은 있거든요, 확실히. 근데 할만 좀 부상당하고. 네, 안타깝죠. 네. 그리고 손호영 선수도 마찬가지죠. 네. 손혜영 선수. 네, 또- LG 있을 때부터 부상에서 자유롭지 않던 선수였어요. 확실히. 네, 또 하나전에서 멀티히트 친다 싶더니 바로 다음 날 내복사근 미세염자로 네. 말소가 됐어요. 아 그러니까요. 작년에도 사실 윤고 나황 손이었거든요. 네. 맞죠. 아, 그렇죠. 이런 사실 확실한 제일 위에 타격이 손이 있었어요. 네. 손흥 선수의 부재가 조금 느껴지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이호준 선수 얘기해 주셨는데 네. 사실 어제도 7회 전까지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선수의 어쨌든 픽의 이유는 수비였었고 네. 그렇죠. 신인 때부터. 근데 최근 들어서 타격 폼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잠시 네. 후에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이호준 선수를 좀 세컨으로 계속 플래툰으로 갖고 가는 것은 롯데한테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롯데 이야기 함께 만나봤고요. 언제나 좀 이 롯데라는 팀은 KBO 팬들에게 아픈 손가락 중 하나가 되는 것 같은데 올 시즌 롯데 또 어떤 재미난 장면들 많이 보여줄지 얼마나 많은 웃음들을 가져다 줄지 네. 행복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팀 이제 몇 팀 안 남았는데요. NC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C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 좀 창원구장에서 안 좋은 일도 하고 있었고 해서 이번 주 경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이전까지 4경기 연속으로 경기가 취소되면서 지금 8경기밖에 치르지 않아서 다른 팀들에 비해서 뭐라고 할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 뭐 긍정적으로 볼만했던 부분은 손아섭, 권희동, 데이비슨 이 주축 선수들이 그래도 버닝을 하면서 좋았는데 지금 막상 또 이제 4경기 쉬고 하다 보니 타격감이 좀 많이 식어 있는 모습을 어제 경기에서 보여줬었고요. 다른 뭐 이제 근데 중견수 박건우에 대한 그런 풀타임 실험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진짜 끝까지 할진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이제 나이가 그래도 있다 보니까 물론 박건우가 수비를 되게 잘한다는 건 동의하지만 네. 중견수 풀타임 힘들지 않을까라는 네, 모습도 좀 원래 두산 시절에도 네. 항상 위험 요소를 달고 있었던 게 부상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센터를 수비를 잘하는 건 말씀해주신 대로 인정을 하지만, 그러니까 고질적으로 무릎이랑 허리에 부상을 달고 있는 선수인지라,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중견수 풀타임을 기용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긴 합니다. 저도. 두산에서도 한 시즌 봤었나요? 중견수 풀타임을? 그러니까 두산에서는 중견수 풀타임을 볼 일은 거의 없었어요. 정수빈이 그렇죠. 있었어요. 정수빈 선수가 네. 부상을 정수빈이 당하지 있으니까. 않는 한 없었는데, 음. 그래도 한 시즌은 아니어도 이제 막 반 시즌 정도 막 좀 나오고 그랬던 그랬죠. 시절은 네. 있었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뭐 김주원 선수도 뭐 지금 당장 장타가 터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난 시즌 그 끔찍했던 페이스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순조로운 그런 출발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다만 이제 타선에선 그래도 어느 정도 레귤러들이 저점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 있는데 NC 같은 경우엔 문제는 투수 쪽이에요. 이쪽이 좀 나아질 기미가 전 안 보인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로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예상한 만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라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전 외국인 리포트 방송에서도 말했듯이 너무 들쭉날쭉한 픽이었어요 애초에. 네, 좀 그리고 리스크가 있는 픽이었다고. 리스크가 있는 픽이었고 딱 그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볼이 상당히 날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못 고칩니다. 예, 이거 고치면 그런 선수들이 있죠. 네, 그렇죠. 고치기가 좀 많이 어려울 거고. 근데 이제 뭐 외국인 2명은 그렇다 쳐도 그 뒤에 이제 하위 로테이션을 누가 채워주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신민혁 선수 뒤에는 사실상 거의 이제 1군 경험이 없는 생신인 선수들이잖아요. 뭐 목지훈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다른 팀들에 비해서 하위 로테이션의 안정화가 정말 안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문제는 불펜이죠. 불펜에서 이제 지난해 마무리였던 이용찬 선수가 흔들리면서 뭐 결국 재계약을 하긴 했어요. 네, 했지만은 어쨌든 지금 김재열 선수가 좀 나오다가 예, 많이 안 좋죠. 그래서 지금 뭐 류진혁, 김재열 이런 선수가 나왔었는데 다른 불펜 자원들 중에서 좀 스텝업할 만한 선수들이 뭐 한재승 이런 선수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당장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고 하다 보니 투수 쪽에서 아예 저점이 물음표 이렇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시즌 치르기엔 정말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NC가 원래 사실 시즌 전부터 플랜이 좀 꼬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3선발 신민혁에 원래는 아마 4선발에 김영규 선수 투입하고 네. 5선발에 이제 5선발은 사실 누구나 기회를 줄 수 있는 자리니까 네. 4선발까지만 로테이션이 고정이 돼도 좀 편하거든요. 구상하기가. 그래서 김영규 선수를 원래 선발 로테이션으로 기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도 했었고 준비도 하고 있었는데 캠프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올 시즌도 불펜 출발할 거다라고 이제 직접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꼬인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그 김영규 선수마저 없으니까 부상으로 현재. 그러니까 있으면 불펜이 좀 사정이 좀 나왔을 텐데 지금 김영규 선수도 존재하지도 않고 원래 기존의 마무리였던 류진욱 선수도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모습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투수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투수 풀이 좀 모자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다 장기 시즌을 치름에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힘들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라일리 톰슨이 라일리까지도 왔다 갔다 하면 정말 힘들어질 것 같다. 맞습니다. 사실상 상수가 로건 하나다라고 네. 봐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아 그렇군요. 로건의 독박. 불펜진에서 뭐 전삼인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 좀 자주 기용하는 것 같던데 선발진에서도 최성영 선수 좀 눈에 들어오기는 하더라고요. 네. 이런 선수들이 좀 올라와 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타격보다는 투수 쪽에서 물음표가 남아있는 NC의 현재 상황입니다. 자, NC의 분전도 기대를 해보겠고요. 다음 기아입니다. 지난해 우승팀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금요일 경기까지 포함해서 4승 7패로 최악의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김도영, 박찬호가 이제 부상으로 이탈했잖아요. 네. 이따 뭐 얘기하겠지만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제 김선빈 선수까지 종아리 부상으로 빠지면서 내야가 위즈덤 제외 모든 주전 선수가 이탈하는 아이고. 지금 호러쇼가 발생을 했습니다. 박찬호 선수는 곧 돌아오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김도영이 제일 중요한데 그나마 이제 기술 훈련 들어간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4월 중반 복귀 예정으로 일단 잡혀는 있더라고요. 다행히 햄스트링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즈덤, 나성범, 최영우 이 중심 타선이 OPS 1.0대에 미친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는 덕분에 타선의 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는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팀의 문제는 투수 그리고 지금 불펜진 특히 왜냐하면 조상우라든지 최지민 이 선수들이 애니콜로서 역할을 정말 잘 해주고 있지만 이 팀 기존 불펜 핵심인 곽도규, 전상현 그리고 정혜영
이 셋이 나란히 지금 시즌 초에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 안 좋죠. 네. 그래서 좀 빨리 좀 빨리 폼이 올라와줘야 될 것 같고 선발에서도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3경기 무실점으로 여전한 그런 에이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김도현 선수도 2경기 연속 이제 6이닝 2실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을 했고 투구 내용도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김도현 선수가 정말 안정적인 선발 레귤러 자원으로 스텝업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다른 선수들도 꽤 괜찮아요. 선발은 뭐 올러도 뭐 구위 측면에서는 네. 충분히 KBO에서 타자들을 쉽게 요리할 만한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름에 또 이일이 선수가 제 컨디션으로 돌아와 준다면 선발진의 안정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팀에 대한 걱정은 아직까지 딱히는 없다. 지금 이렇게 못하고 있지만 언젠간 올라올 거다라는 예상이 딱 되는 팀. 네, 네. 맞아요. 지금 기아 팬분들은 불만이 많으세요. 맞아요. 정말 많으세요. 이게-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작년 우승해서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좀 불만이 많으신데, 글쎄요. 그러니까 이 팀의 가장 핵심은 결국엔 김도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도영 없이는 이 팀이 설명이 안 돼요. 타선에서. 근데 지금 그 선수가 빠져 있는 상황, 근데 유격수도 빠져 있는 상황. 근데 김선민 선수도 이제 정상 컨디션이 아니고 박찬호 선수를 올리면 김선민 선수도 이제 말소를 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타선은 문제가 없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기아가 타선 자체, 그러니까 이 선수를 다 제외하고도 타선이 잘 굴러간다는 거는 이제 긍정적인 신호죠. 네. 특히 이제 위즈덤, 패트릭 위즈덤, 한국에 와서도 미국에서 하던 걸 똑같이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 솔직히 이게 미국에서 딱 이런 선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 타율이나 출루율은 좀 높지만 미국에서도 정확히 이렇게 하던 선수였어요. 그냥 정말 걸리면 넘어가는 유형의 선수였는데 여기 이제 KBO 리그에 오니까 조금 더 다른 공격 지표가 올라가면서 이제 잘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불펜은 저는 정혜영 선수는 좀 운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정혜영 선수는 세부 지표는 괜찮거든요. 네. 근데 곽동현 선수랑 전상현 선수는 세부 지표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좀 걱정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조상호 선수 영입한 게 원래는 우리가 불펜이 이만큼 강한데 조상호 선수까지 있으면 정말 강해지겠지였는데 지금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불러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빠른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될 거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기아 선발진이 그렇게 안 좋은 선발진도 아니고, 네. 그 6이닝은 끌어줄 수 있는 투수들도 그렇죠. 있으니까 네. 좀 기다리면 올라가겠죠 뭐. 걱정이 별로 안 됩니다 사실. 지금 뭐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뭐 네. 김도영, 박찬호도 그렇고 이일이도 그렇고 한 가지 뭐 이제 양현종 선수가 180승을 앞두고 있는데 작년부터 5경기 연속으로 지금 승리가 없어가지고 양현종 선수의 선발승 소식도 많은 기아 팬분들이 기대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봐왔던 야구가 지속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기아 팬분들은 불만이 많으신 것 눈이 같아요. 너무 높아지셨어요. 네. 이제. 우승을 한번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그 우승의 맛을 봤는데 뭐 다음에 준우승이 목표입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눈이 너무 높아져 있는 기아 상황인데 또 언젠가 또 올라올 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저희는 하지 않은 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남았습니다. 삼성과 SSG 남았는데 삼성은 그래도 시즌 시작하기 전에는 부상 소식 좀 들리면서 뭔가 철렁한 순간이 있었는데 그래도 빠르게 좀 복귀가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의외로 좀 투수 쪽에서 안정화가 좀 빨리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제 후라도, 레이에스, 원태인, 최원태, 백정현으로 이어지는 5선발 로테이션이 정말 빈틈없이 잘 돌아가겠구나 앞으로도 뭐 딱히 뭐 부상 이슈만 없다면 네. 이런 생각이었고 불펜의 질도 정말 좋아진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선발로 굳이 사용을 해야 됐던 선수들 뭐 예를 들어서 이호성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불펜으로 가면서 확실히 이제 구위가 정말 많이 올라오고 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는 진짜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필 이제 마무리 선수가 마무리를 봐야 되는 김재윤이 여기서 엇박자를 내버리네요. 이 부분은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저희 팀 그래도 좀 KT 팬들 많이 애간장 태우기도 예, 했죠. 레전드였는데 좀 잘 해야죠. 받은 네. 돈이 있는데 많이 잘 해야 될 것 같고
뭐 다른 이제 뭐 불펜에서 김태훈이라든지 이재희라든지 이런 선수들까지 좀 올라오니까 확실히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네. 네. 다만 이제 클로저는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클로저만 좀 살아나면 괜찮을 거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타선은 뭐 근데 좀 아쉬운 선수들은 있죠 아직까지. 네. 확실히 이제 뭐 디아즈라든지 뭐 구자욱도 지금 폼이 많이 올라오진 않은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뭐 이재현 그리고 김영우 선수 이 젊은 내야 주축들이 정말 잘해주고 있잖아요. OPS가 지금 두 선수 다 1.0에 육박하거나 넘어 있는데 1.0에 육박해 있는데 이런 젊은 내야 자원들이 정말 꾸준하게 이런 성적을 이어나갈 수만 있다면 삼성 타선은 뭐 작년에도 봐왔던 것처럼 충분히 강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의 약점은 불펜인데 그거를 불펜을 보강하면서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선발을 보강하면서 해결해 버렸어요. 네, 선발을 맞아요. 보강하면서 우리는 선발에 그쵸. 남아도는 자원을 불펜으로 쓰자. 그렇죠. 우리는 불펜을 안 올리겠다. 이제 이런 마인드로 구상을 한 건데 그냥 다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원태인 선수랑 레이에스 선수가 개막 로스터에 합류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제 좀 불안감을 샀었는데 네, 두 선수 복귀해서 둘 다 잘하더라고요. 네. 아, 원태인 네. 진짜 잘하더라고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저 디아즈. 저는 사실 작년에도 그러니까 한창 디아즈가 잘하다가 이제 잠깐 소강 상태 접어들 때가 있었어요. 네. 저는 그때도 좀 불안했거든요. 이 선수 디아즈 확실히 약점이 노출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포스트 시즌에 그래도 좀 잘해주면서 재계약까지 해냈잖아요. 근데 시즌 초반 보니까 그때 그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서 조금 불안하기는 합니다. 다만 삼성이기 때문에 티는 안 날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다른 팀이었으면은 티가 날 것 같은데 지금 이 팀은 누가 쳐도 이상하지 않은 팀이라서 맞아요. 디아즈 하나 없다고 티가 날 정도의 타선은 아닙니다. 네, 뭐 그래서 김영웅, 박병호 같이 든든한 사람들이 그렇죠. 있으니 강민호 선수도 OPS가 0.9가 넘더라고요. 이 사람 FA 한 번 더. 네 번인가요? 네, 와. 네 번이잖아요. 와, FA 네 다시는 못 번이면은- 나올 기록일 네. 것 같아요. 그 사상 인생 2회차 최초. 혼자 살았네요. 강민호 선수의 네 번째 FA도 가능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팀 명가는 걱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의 이번 시즌 초반입니다. 원태인 선수까지 복귀를 하면서 그리고 백정현 선수 본인은 이제 자기는 불펜으로 내려갈 준비가 언제든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내려갈 것 같더라고요. 네, 좌승현 저번에 올라와서 하는 거 보니까 당분간은 아무래도 백정현 선수가 쭉 나오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렇습니다. 선발진의 강함으로 시즌 초반을 탄탄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삼성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SSG가 남았습니다. SSG가 올 시즌 뭐 그렇게 좋은 출발은 또 아니에요. 네. 지금 현재 성적이 그래도 어제 끝내기 치면서 이겨서 6승 3패거든요. 네. 상당히 좋죠. 그러네요. 네, 지금 2등을 기록하고 있고 LG랑은 2.5경기 차밖에 안 나는데 근데 생각보다 좀 꾸역승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는 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이제 팀 타선에 지금 최정우 선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장타를 쳐줄 선수가 없으면서 항상 경기를 어렵게 풀어가는 모습이 좀 눈에 보였었거든요. 뭐 물론 박성환이라든지 뭐 최지훈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잘해주고는 있다지만 뭐 다른 선수들이 한유섬, 에레디아 정도 제외하면 좀 일정하게 장타를 생산해낼 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다라는 점이 좀 이 팀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팀이 가장 많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불펜이 지금 너무 좋은 상태라서예요. 김민 선수까지 이번에 트레이드를 영입을 하면서 결국에 이제 불펜진이 뭐 조병현, 김민, 노경은, 한두솔, 김건우, 이로운까지 뭐 이런 선수들마저 다 잘해주면서 지금 당장 퍼포먼스로서는 리그에서 탑 2 정도 되는 불펜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생각보다 최정의 이탈 그리고 화이트 선수도 초반에 이탈을 네, 맞습니다. 했었죠? 네. 지금 투타에서 에이스가 돼줘야 될 선수 2명이 쌍으로 이탈을 한 상태라서 이 부분은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선수 모두 4월에 복귀는 한다고 했었는데
잇몸으로 버텼던 3월이라고 한다면 4월에 치아가 생성된 SSG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니면 말씀해주신 대로 좀 나쁜 영향을 미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SG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타선이 최정이 없으니까 좀 티가 나긴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진짜 티나요. 네, 최정의 팀이죠 이제. 그러니까 최정이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최정이 있고 없고가 그 무게감이 달라요 네, 확실히. 라인업 구성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지금은 이제 있는 선수들, 특히 오태곤 선수가 이렇게 잘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지만 올해도 잘해주고 있으면서 좋은 성적을 내고는 있는데 하루빨리 최정 선수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고, 불펜은 저는 이제 이 팀 불펜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팀의 불펜은 약점이라고 여겨졌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네. 근데 이제 조병현이라는 확실한 마무리를 작년 시즌에 발굴해냈고 올해 김민 선수까지 영입을 하면서 불펜 모강에 성공을 했는데, 그거 다 차치하고 이 팀은 노경원 선수가 버티고 있는 한 불펜이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왜 굴러가지 싶은데 노경원 네. 선수가 자꾸 굴려요. 노경원 선수는 퍼지지도 않아요. 왜? 아니 돌쇠입니다 돌쇠. 네. 네. 두 시즌 장을 과시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정도 나이의 선수가 2시즌 연속으로 이렇게 많은 이닝을 던졌는데 아직도 잘하잖아요. 안 상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팀은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노경원 선수가 퍼지면 많이 위험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은. 근데 이제 노경원 선수가 퍼지면 또 김민 선수가 그만큼 이닝을 많이 먹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다음에는 김민 선수가 퍼지면이라는 얘기가 붙고 이제 안 되겠죠 그러면? 그건 뭐 나중에 생각해야죠. 뭐 일단 이기고 긍정적인 일단 이기고 생각만. 봐야지. 일단 이긴다고 생각을 하면. 노경훈 선수는 참 이 선수가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못했거든요. 네. 네. 대부분 그리고, 그랬을 것 네, 같아요. 멘탈 문제도 있었고, 네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노경훈 선수가 SSG에서 이렇게 화려하게 부활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좀 잘 버텨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SSG의 3월이었는데 2위라는 눈부신 성적으로 초반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자, 이렇게 10개 구단의 이야기를 모두 만나보았는데요. 초반에 현재까지는 정말 이제 한 달이 거의 안 됐기 때문에 정말 극히 초반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계속 눈여겨봐달라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들어오면서 좀 바뀐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피치클락이라던가 또 연장전 축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실제 좀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느끼셨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피치클락과 연장 11회 축소 이 두 가지입니다. 피치클락 도입은 대찬성합니다. 음. 대찬성합니다. 진작에 좀 도입을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싶긴 했는데, 근데 이제 올해 피치클락만 도입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피치클락이 이제 의미가 있게 해줄 수 있는 이제 부가 요소들은 도입이 안 됐어요. 투구판 이탈 제한 그것도 도입을 안 했죠. 네, 맞아요. 그렇죠. 투구판 이탈 제한이랑 견제 제한이랑 이제 그런 것들을 도입을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감상은 똑같아요. 네. 이 걸릴만 하면 견제하고 걸릴만 하면 발 떼고 타임아웃하고 이러니까 네. 또 경기 오래 하는 팀들은 또 오래 하고. 맞아요. 어차피 네. 오래 하는 팀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경기를 보는 입장에서는 별 차이를 못 느끼겠는 이제 약간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견제 횟수까지 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고, 연장전 같은 경우에는 11일 축소에 뭐 어느 정도는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11일 축소하는 게 그것 때문이잖아요. 선수들의 피로도 감소 내지는 이제 관중분들도 조금 더 빠르게, 그러니까 12회까지 하면은 집에 못 가니까 관중도 피곤해요. 근데 피곤합니다. 관중들의 피로도도 고려해서 네, 이제 11회로 축소하자라는 입장이었는데, 대신에 그렇게 할 거였으면 그냥 승부치기까지 넣어놓지라는 아쉬움은 좀 들어요. 오히려 경기의 재미를 위해서나 꼭 경기 시간 감소를 위해서나 승부치기 도입하는 게 좀 더 빠르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은 좀 들어요. 대신에 뭐 지금까지 연장전 하는 걸 봐서는 무승부 딱 한 번 나왔으니까 뭐 앞으로도 조금 더 지켜보아야 될 것 같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놀랍게도 제가 그 무승부 현장에 있었고요. 아, 그래서 이번에 좀 바뀐 규정들에 대해서 체감을 많이 했었는데 특히
특히 이제 뭐 11회부터 얘기를 하자면 저는 막상 또 12회라는 게 없어지니까 좀 서운하더라고요. 네. 이게 어. 하필 맥 빠지는 느낌. 예 갔다가 이게 지금 끝날 타이밍이 아닌데 하면서 딱 예, 끝나더라고요. 저도 이 무승부 경기를 그 중계로 본 사람으로서 이 뭔가 좀 그런데 맞아요. 싶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필 지금 직관을 제가 2번을 갔는데 2번 다 연장을 가서 그 심지어 적은 둘 다 11회를 갔네요. KT가 올 시즌 연장전이 3개예요 벌써. 저 어제까지 어제도 포함해서. 힘들긴 한데 힘들긴 한데 또 막상 또 이제 시즌 진행될수록 피로가 누적된다고 생각하면 줄이긴 줄여야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피치클락 아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취지에 비해서 체감상 얼마 안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이제 작년에 뭐 가장 이제 평균 경기 시간이 길었던 팀이 롯데거든요. 맞아. 3시간 20분이었어요. 와. 근데 올해 3시간 1분으로 줄었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줄었네요. 근데 다른 팀들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팀당 한 10분? 적으면 10분에서 그냥 많으면 20분 정도 줄어들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럼 대충 이제 평균 15분 정도 줄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메이저리그랑 비교를 해봐야 돼요.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초기 피치클락을 도입했을 때 거의 30분에서 40분 사이가 네. 줄어들었던 맞아요. 그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생각해보면 확실히 도입한 취지에 비해서 그런 효과가 좀 미비한 게 아닌가. 네, 이게 네. 아무래도 MLB는 막 15초, 18초 이렇게 하는데 네. 한국 경우에는 거의 10초를 더 여유를 이렇게 줬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 경기 시간 줄어드는 게 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MLB랑.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말씀해주신 견제 제한도 마찬가지고 네. 타임아웃 관련해서도 좀 분명히 손 봐야 될 문제가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드하게 이제 타임아웃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여차하면 이제 피치클락 다 쓸 것 같으면 그냥 포수든 타자든 뭐 야수든 간에 그냥 다 그냥 타임 뭐 이래가지고 다시 초기화 시키고 이러니까 사실 본래 취지에 좀 맞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분명히 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 도입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도 좀 혼동이 오는 것 네, 같더라고요. 맞아요. 확실히 이제 특히 KT 선수들이 좀 위반을 좀 많이 했던 걸로 전 기억을 하는데 어제 경기에서도 이제 쿠에바스랑 에레디아 간에 설전이 붙었죠. 그런 네. 피치클락 위반 때문에 이제 벤클이 나기도 했었고 하다 보니 좀 빨리 좀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상화. 저는 사실 경기 시간 줄이기가 목표라면은 이 어떤 마지노선으로 잡아야 되는 체감으로 잡아야 되는 게 30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30분 정도 줄었을 때 확실히 진짜 짧아졌다라는 체감이 드는데 아예 줄일 거라고 한다면 저는 연장전 없애는 것도 좀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은 들거든요. 네. 어차피 무승부하면 지금 반 게임 차 줄어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떤가 저는 싶기도 합니다. 왜냐면 저는 직관 갔을 때 입장에서 9회 끝났는데 집에 못 가면 힘들어요. 네. 이게 힘들긴 해요. 네. 그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연장전이. 그래가지고 연장을 아예 없애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피치클락 도입 다른 부분까지 네.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네요. 저도 피치클락 도입은 매우 찬성하는 바예요. 경기 중에 좀 너무 늘어진다 싶은 모먼트들은 확실히 줄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도 앞서 말했던 것처럼 견제 제한이나 투구판 이탈 제한도 손봐야 될 부분은 확실히 많아 보이고, 근데 이에 대해서는 사령탑들 비롯해서 현장 반발이 좀 심했다고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뭐 견제 못하면 그게 야구냐라는 식으로. 근데 이게 의견이 좀 분분한 지점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연장 10일에 관련해는 뭐 경기 시간 줄이기라는 취지는 알겠는데 굳이 11회까지로 줄여서? 라는 생각이죠. 근데 뭔가 애매한 느낌이에요. 이게 팬들에 따라서는 경기하다 갑자기 맥이 빠지는 기분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승부치기 도입을 고려해보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롯데팬 입장에선 연장 경기를 정말 매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작년 기아랑 15대 15가 정말 지옥이었죠. 그 하루 넘겨서 끝난 네.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 심지어 저는 작년 9월에 두산이랑 12회 갔던 거 그걸 직관했어요. 1시부터 경기장 1시부터 입장해서 거의 7시 다 돼서 끝났어요. 경기가. 그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팬들도 피로도가 상당합니다. 오히려 조금
반갑다라는 느낌 받기도 했어요. 롯데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 3시간 20분의 그 15대 15 경기가 좀 많이 높인 거 아닌가? 그쵸. 그렇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연장도 워낙에 많이 갔었으니까. 근데 그거랑 별개로 롯데가 경기를 길게 했어요, 맞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피치 클락을 처음 도입하게 됐는데 정말 어디까지가 야구의 영역으로 봐야 될 것이냐. 물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다 수싸움의 영역인데 그렇죠. 이걸 시간으로 제한해 버리면 과연 이 투수들은 어떻게 먹고 사냐 뭐 이런 문제들이 또 있는데 지켜보는 팬들의 입장에서는 경기 시간이 줄어들어야 되는 건 또 분명하고 과연 이 두 가지의 어떤 대척점 사이에서 어떤 방안이 채택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크고 작은 이슈들에 대해서도 좀 개막 이후에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것은 슈퍼스타 김도영 선수의 부상이었습니다. 네, 지금 뭐 다른 부상자 선수들도 많지만 이만큼 중요한 선수가 지금 빠진 건 없죠. 그러니까 그렇죠. 전년도 MVP가 빠진 건데 뭐 김도영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찬호 선수까지도 빠져버리는 바람에 전년도 MVP랑 골든글러브 야수가 쌍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런 바람에 이제 뭐 기아 같은 경우에 윤도현, 뭐 변우혁, 김규성, 홍종표 여러 선수들이 지금 돌림판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타선에 좀 당장의 위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물론 기아가 진 경기들이 다 타선 타수로 돌리기에는 좀 다른 문제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편하게 가는 경기가 별로 없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김도영 선수 같은 경우에 햄스트링이라는 소식에 정말 놀랐는데 정말 다행히 이제 경미한 단계인 그레이드 1을 받았었고 다행히 이제 4월 중순 복귀 예정으로 잡혀 있어서 복귀해서 빨리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선수는 메이저리그로 보내버려야 되기 그럼요. 때문에 얼른 가라. 가라고 이왕이면 메이저리그 응원팀으로 와줬으면 좋겠다. 그 팀으로. 네. 알겠습니다. 김도영 선수에 대한 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김도영 선수뿐만 아니라 시즌을 기다리게 했었던 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지금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두산도 좀 힘들죠, 이런 거에 관련해서. 지금 곽빈 선수 없고, 네. 곽빈이 없죠. 네, 홍건희 선수도 없죠. 네.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곽빈 선수는 4월 중복기로 약간 가닥에 잡히는 것 같은데 홍건희 선수는 모르겠어요. 팔꿈치 내치기인데면은 이거는 진짜 장기 부상으로 갈 수도 있는 네, 맞아요. 부위라서 조금은 지켜봐야 될 입장인데 그 홍건희가 워낙 몇 년 동안 이닝 소화가 정말 많았죠. 많았잖아요. 정말 많았죠. 네. 많이 굴려졌으니까 한 번쯤 터질 때 됐어요. 맞아요. 네. 이게 4월 중에 추가 검진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검진 결과가 나온 뒤에 좀 앞으로 복귀 가능성이라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한 번쯤 터질 때 됐어요를 그 신인 선수들한테 많이 하는데 홍건희 선수한테 하게 됐네요. 네, 그렇죠. 홍건희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게 올 시즌 끝나면 이 선수가 이제 본인 선수 옵션 행사하거나 아니면 뭐 FA로 나가던가 택할 수 있었던 시즌이었는데 뭐 이렇게 된다면 좀 앞으로도 좀 장기 부상으로 빠진다면 그냥 선수 옵션 써야죠. 그렇죠. 본인한테도 좀 아쉬운 시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정 선수도 없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네, 최정 선수 크죠? 네, 그렇죠. SSG의 자존심이기도 하고 그 간판이기도 하고 네. 그냥 팀 타선 내에서도 최정 선수를 밀어낼 만한 선수는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최정 선수가 없으니까 SSG도 지금 팀 타선이 좀 원활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네. 지금 원래는 최정과 에레디아가 해줘야 되는데 에레디아 선수도 지금 그닥 기대하던 모습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아직 덜 올라왔어. 그래서 최정 선수가 복귀하기를 SSG 팬분들도 다들 바라고 있을 거고 그냥 KBO 팬이라면 최정 선수가 안 돌아왔으면 좋겠지만 속으로는 좀 빨리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 팀이랑 할 때만 못해라라고 이렇게 빌고 있는 거지. 좀 얼른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타선의 장타 생산을 꾸준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최정이 빠져버리니까 팀 타선 WRC 플러스가 73에 불과해요. 네. 사실 6승 3패 팀의 타선이라고 보기는 좀 그러네요. 어렵죠. 네. 그렇다 보니까 힘든 경기들이 계속 이어졌었는데 얼른 좀 무사 복귀해서 빨리 500홈런 쳐야죠. 이제 그렇죠. 네. 그쵸. 5개밖에 안 남았어요. 5개 남았으니까. 500홈런도 달성하고 계속 이제 사구 기록도 이어나가고 그런 최정 선수의 모습 빠르게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 시즌 찾아오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정현우 선수, 키움의 정현우 선수 122구 흑사 논란이 잠깐 있었습니다. 네. 아 맞아요. 네. 그래도 홍원기 감독이 좀 관리를 해주는 감독인데 122구까지 했어야 됐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러고 나서 사실 10일 휴식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롯데 네. 한 번은 아예 통째로 쉬게 해줬고 홍원기 감독이 신인 선수들한테 있어서 이렇게 그냥 롯데 한 번 그냥 걸러버리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네. 저는 네, 맞아요. 개인적으로 관리를 제일 지금 있는 감독풀 중에서는 관리를 제일 잘해주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뭐 데뷔 경기 승리 투수 이거 흔치가 사실 않죠. 네, 쉽지 않은 기록이잖아요. KBO에서 기억하기로 아마 16번밖에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좀 귀중한 기록이었다 보니 네. 정현 선수가 좀 많이 던지게 됐지만 뭐 한 번만 이러면 되죠. 네. 그 다음부터 관리해주면 돼요. 네. 이건. 네. 홍원기가 어느 정도의 낭만을 챙겨준 것 아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키움 같은 경우에 이런 볼거리라도 있어야 사실 좀 재밌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정현우 선수의 이야기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뭐 다른 것들보다도 부상 선수들이 좀 빠르게 돌아와서 작년에 우리가 사랑했던 그 야구들을 다시 하루빨리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이 부상 선수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각 팀별로 좀 보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뭔가 if들이 생기잖아요. 우리 이 선수가 있었으면 돌아온다면 어떻게 될지 이런 시나리오들이 각 팀마다 있을 텐데 각 팀별로 예상해보는 희망편과 절망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한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한화는 그러니까 좋은 if를 굴려보자면 딱 하나예요. 타선이 올라온다. 타선의 정상화. 네, 정상화죠. 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원래 자기 하던 만큼만 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의 투수진으로는 충분히 5강권이거든요. 네. 저는 아직 3등까지는 무리라고 보고 5강권 내지는 5강 경쟁에는 충분히 뛰어들 수 있는 팀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런 팀들 특징이 타선이 올라오면 투수가 기가 막히게 가라앉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정확해요. 아, 이게- 롯데도 그런데. 이게 사이클이 이상하게 안 굴러가요. 사이클이 딱 겹쳐야 네. 되는데 이게 그- 엇박이 나버리면 이 시즌 전체가 좀 많이 가라앉아 버려요. 네. 그래서 시즌 끝나고 지표를 열어보면 뭐야 얘네 왜 여기야 하고 까보면 월별로 성적이 기복이 많은 팀들이 꼭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이클이 겹친다. 예를 들어 이 투수진이 유지된 상태에서 타선이 조금씩 올라온다면 저는 최고점을 찍으면 4등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if가 정말 다 좋게 굴러간다면 플로리얼이 반등한다면 다 터져요. 최은성이 반등한다면 안치용도 그렇죠. 반등. 노시환이 30홈런씩 쳐준다. 이런 게 다 터지면 4등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25개 쳤나요? 4개 쳤나요? 25개 정도 쳤던 네, 것 좀, 같아요. 네. 좀 네. 아쉬웠죠. 좀 아쉽죠. 네. 네. 거기에다가 뭐 또 좋은 if를 굴려보자면 문동주 선수가 아무래도 각성을 해서 네. 드디어 이제 선발진의 한 축으로 무조건 남을 수 무조건. 있게 뭐 어디 뭐 불펜으로 돌려버린다 이런 얘기 안 나오게 네. 딱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고 하면 저도 충분히 5강 경쟁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반대로 이제 저점- 최악의 시나리오. 저점은 전 10등이요. 저점은 근데 사실 10등이요. 지금이 네, 저점 그러니까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점이면 여기서 지금이에요. 한화의 네. 저점이 그 10등이 아니었던 적이 없는데 근데 진짜 절망은 지금 이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네. 거. 이어지는데 토탈 사이클이 바뀌는 거죠. 정확하게. 아 이번에는 이제 타자들이 올라왔는데 그렇죠. 막 이제 만약에 키움식 와이스 야구를 하는 터지고. 거예요. 타자가 7점 내면 또 투수가 8점 네, 주고 이런 갑자기. 식이. 좋은 줄 알았던 불펜이 알고 보니까 이제 또 이제 네, 이상해지고. 리버스 본프레를 하면은 어허. 팀이 그렇게 되거든요. 아 리버스 본프레래 우리가 7점을 내면 우리가 8점을 준다 네. 느낀 거죠. 네, 그래서 최저점을 찍으면은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 사이클이 맞았을 때와 안 맞았을 때 하나는 운명이 극심하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키움입니다. 올해 성적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뭐 좀 이렇게 리빌딩을 해나가는 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키움은 올해는 그냥 유망주 개개인들의 성장세를 지켜보면 그게 더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 팀 로스터는 아직 5강 경쟁을 하기에도 많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당장은 막 성적을 기대한다 뭐 그런 건 없겠지만 그냥 뭐 말도 안 되게 그냥 유망주를 그냥 한두 명씩 써봤는데 그 선수들이 다 이주영 선수급으로 다 터지면 5강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모든 팀 다 우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은 사실 말도 안 되니까 정말 키움이
정말 이런 야수들 젊은 선수들 기용에 성공을 한다면 작년 정도 승률 기록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4할 초반. 맞아요. 네. 그러니까 리빌딩 리툴링 하는 팀이 4할 초반대 성적 기록하는 거는 좋은 신호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과 비슷한 성적 내지는 작년보다 승수만 조금 올리는 성적을 기록을 하면 정말 좋은 신호일 것 같고 저는 그리고 그럴 것 같아요. 이 팀은 저점과 고점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서 저는 그 정도 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시나리오는 뭐 말씀해 주셨지만 유망주들 중에서 특히 이제 좀 제발 숏이랑 그 3루 네. 이쪽에서 좀 좋은 선수들이 네. 코너들. 그러니까 코너들. 잘하라고까지도 말 안 해요. 그러니까 레귤러, 성장 가능성을 보여줘 제발. 레귤러로 할 수 있겠구나 정도만 네, 보여줬으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근데 이번에는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전태원, 여동욱, 어준서 세 명 중에 한 명은 되겠죠.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여기는 이제 안우진의 복귀 타임라인에 맞춰서 그렇죠. 팀을 좀 꾸려 나가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일단 선발이 뭐 정현우 선수도 있지만 뭐 하영민 선수도 있고 하지만 다른 선수 하나만 더 그러니까 뭐 김윤하라든지 뭐 맞죠. 이런 전준표 선수들이- 선수도 네, 있고. 전준표도 선수. 있고 네. 네, 둘 중에 하나라도 가능성을 보여줘라 잘하라고까진 음. 말 안 하겠지만 그렇죠. 결국 내년 내후년에 이제 네. 슬슬 프라임을 봐야 되는 그렇죠. 팀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 조금만 잘해주면 내년에 진짜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당장의 절망과 희망보다는 팬들 입장에서 내년에 이 선수 정도 좀 더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계산이 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게 키움의 현재 시점이었습니다. 다음 팀은 두산입니다. 두산의 절망편과 희망편 어떻게 될까요? 이승엽 감독의 마지막 해인데. 네. 이 팀은 제가 2년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23년도부터 그러니까 이승엽 감독 이미 오시고 나서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건데 네. 고점은 3등, 저점은 8등이에요. 딱 그 정도 해요. 38선이면 여태껏 2년 그래왔잖아요. 그쵸. 정확히 4등, 5등 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정도 팀이에요. 4등, 5등, 6등 밑에 내려가면 7등. 말도 안 되게 고점이 터지면 3등까지 갈 수 있는 팀. 그 위로는 못 가요. 그 위로는 갈 수가 없지만 딱 그 정도 팀이고 지금도 보면은 타선 사이클이 아직은 덜 올라왔어요. 네. 근데 아직 덜 올라왔는데 지금 투수들의 이제 리툴링이 작년 기점으로 좀 잘 돼서 어느 정도 저점을 버틸 수 있는 기반은 만들어놨다라고 생각은 해요. 네, 그래도 어제 타격은 롯데가 살려주지 않았을까요? 그런 거는 이제 한 경기를 믿고 보면 이제 다음 날 또 이제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러고 오늘 1대0으로 지고. 네. 나눠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올해도 비슷할 것 같아요. 한 4등 내지 5등 좀 미끄러지면 6등. 올해 네. 희망편은 그러면 준 플레이오프 밟아보기. 그렇죠. 3등? 정말 희망편이면은 준플 직행이겠죠. 준플 지킹. 왜냐면 네. 예, 외국이 외국인 또 하고 싶지 않으실 테니까. 네. 근데 그거는 아니, 역사가 솔직히 와일드 카드 그렇게 진 거 감독 잘못 전 0%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그렇죠. 타자가 아예 못 치는데 뭘 어떻게 해요. 네. 그건 아니고 저는 희망편으로 좀 이번에 두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최승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누구였었죠? 김유성, 최준호 세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선발진 완전 이제 풀 로테 네. 한 번쯤 돌아주는 게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선수들 3명 방금 얘기한 3명 중에 진짜 다 포텐셜이 괜찮거든요. 그래도 포텐셜 있는 선수들이고 하다 보니 이제 최원준 선수가 올 시즌 끝나고 FA잖아요. 네. 이제 또 이제 뭐 다른 여러 선수들도 불펜에서 여러 선수들도 좀 바뀌고 할 텐데 올 시즌이 끝나면 그때를 대비해서 좀 이런 모습들을 갖춰놓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최승용 선수는 지금까지 해준 걸로 봐서는 부상만 없다면 네. 롯데 네. 잘 맞아요. 채워줄 것 같은데 김희성, 최준호 선수 중에 한 선수가 좀 각성을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루수 유격수 이쪽 있잖아요. 네. 이루수는 그쵸 이루수 유격수 이쪽. 에서 좀 두각을 빨리 드러내는 선수가 하나라도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좀 고정이 안 돼 있는 느낌이긴 합니다. 강승호 돌림판이죠. 선수가 네. 3루로 고정이 된 이후에 뭐 박주영 선수 계속 부상 이슈 있고. 네. 이유찬 있고 뭐
또 누구 썼었죠? 많아요. 오명진 엄청 많잖아요. 있습니다. 오명진 많아요. 썼고 네, 예. 하나하나 세면은 너무 많아서 네 많다. 많으니까 누구나 누구 한 명만 자리를 잡으면. 누구라도. 네. 그 반대로 얘기하면 뎁스는 상당히 좋다는 얘기네요, 두산이. 근데 이걸 저희는 뎁스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저희 아까 롯데 유격수 얘기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쓸 수는 있는데 멈추잖아요. 비슷해요. 이로새 그렇죠.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바로 생각나는 선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뭐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네. 또해요 지금까지. 네. 비슷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은 고점이면 3등. 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렇죠. 좀 미끄러지면 8위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선발진에서 좀 유망주 선수들이 좀 로테이션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지금 부상 이슈에 시달리고 있는 기아입니다. 김도영, 박찬호 선수의 부상 이제 좀 돌아오거든요. 지금도 공격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네, 네. 맞아요. 근데 불펜이 확실히 조금 네, 근데 김도영, 박찬호, 김선빈까지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오면 작년에 그 타선이 또 돌아오겠죠. 그러면 그렇단 얘기는 또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는 팀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연스럽게. 물론 지금 이제 불펜에서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는 한데 저는 적어도 정혜영 선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물론 이제 다른 원래 작년 기준 필승조였던 곽도교 전상현이 지금 조금 못하고 있긴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조상우 선수 잘 데려왔고 최지민 선수 다시 잘하잖아요. 조상우가 옛날 지금 그 클리블랜드 시절 앤드류 빌러처럼 그렇죠. 진짜 5회 나오고 6회 나오고 네. 7회 나오고 8회 나오고 아무데나 다 나와요. 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기용이라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겠죠. 맞아요. 이런 팀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로스터가 너무 좋아서 정말 이상한 짓만 안 하면 올라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작년에 우승을 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젊은 스쿼드로 우승을 했다. 맞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저점이 5등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편 돌아온 김도영 MVP 3위 내지 3위 2위 정도 1위. MVP 3위 안에 포디움. 들기. 그렇군요. 참 기아. 그러니까 젊은 스쿼드로 우승을 했다라는 것은 자칫하면 조금만 더 잘하면 왕조를 건설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아의 걱정. 뭐 저점이 5등이라는 것부터가 이거 저점도 많이 낮게 잡으신 것 같아요. 많이 낮게 잡은 그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도영 선수 부상이 장기화가 막 이런 네. 거를 다 그런 것만 붙여야 네. 5등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기아의 걱정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C입니다. NC는 지금 좀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공격 지표는 좀 봐줄만해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최상위권이긴 한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흘러갔을 때 최상위권에 있을 공격 팀은 아닌 것 같고, 타선은 아니고. 네 그래도 좋아요. 타순이 좋은 편에 속하고 대신에 수비 지표, 그러니까 투수 지표는 좀 안 좋아요. 지금도 안 좋지만 앞으로가 더 힘들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NC의 그 주요 상위 타순 1번부터 5번 내지는 6번을 받쳐줄 수 있는 뭐 김영준, 서우철, 김주원, 도태훈 이런 선수들이 얼마나 잘해주느냐에 더해서 그냥 선발 불펜 가리지 않고 투수진에서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나와줄 것이냐가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점은 5등 정도 봐요. 고점이 포스트 시즌 막차라고 보고 저점은 저는 그냥 최하위 바로 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작년이랑 비슷하게. 네. 저점이 터지기 좀 쉬운 팀이라고도 생각을 해서 맞아요. 조금 낮게 잡긴 했습니다. 고점은 뭐 희망회로를 돌려보자면 이제 구창모 선수가 건강하게 복귀를 해야겠죠 일단. 세상에. 그래서 환상의 선발진에 뎁스를 채워줘야 될 거고요. 아 희망회로잖아요. 아, 그럼요. 희망편이니까 그럼요. 어쨌든 뭐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최근에 이제 그 타구 맞아서 부상 당했었나요? 네. 그 부상 이전에는 또 건강했었어요 나름. 네. 나름? 네, 얼마 그래서- 전에 퓨처스 리그에서 네. 강습 타구를 맞아서 교체됐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참 운도 안 따라줘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뭐 김주원 선수가 좀 더 한 단계 스텝업해서 네. OPS 0.800에 20홈런. 아, 가보자. 그럼 20까지. 20은 모르겠고 20홈런에 OPS 0.800에 아, 그- 엘리트 수비. 네. 가능할 것 네. 같아요. 이미 엘리트 수비는 하니까 아 이미 하고 있어요. 공격만 그대로. 공격만 그리고 김영준이 좀만 더 조금만 타율만 좀- 조금 더. 네, 네. 조금만 네. 해주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NC는 창단 멤버들 2014년에 유망주였던 뭐 권인홍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이제 좀 선수 황혼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세대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만큼 좀 불안정한 저점 받쳐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희망편도 함께 확인해봤었던 NC 다이노스의 이번 시즌 절망편과 희망편이었습니다. 자, 다음 기다리고 있는 팀은 롯데입니다. 롯데가 작년 성적을 봤을 때도 지표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순위가 안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왜 그러냐면 사이클이 안 맞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사이클이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작년에도 시즌 초반에 타선이 안 굴러갈 때 투수가 좀 잘 받쳐주고 네. 투수들 좀 컨디션 올라오니까 타자들 컨디션 좀 올라오니까 투수에서 이슈 생기고 그러면서 안 굴러갔던 건데 그렇다는 얘기는 저는 사이클이 설마 2번 안 맞진 않지 않을까? 지금도 고장나시. 두 번은 고장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전력 자체는 충분히 5강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시즌 초반에 보면 이상하게 타선이 안 터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선발 투수진은 또 잘 굴러가고 있고. 어라? 어제 반즈가 조금 네. 그래서 근데 갈 것 같아요. 저는 고점은 4등 정도로 봐요. 롯데 가을 야구 복귀 생각하시나요? 근데 진짜 가려고 갈 수 있는 로스터는 맞아요. 8년 만인데요. 네, 그러면. 네, 저는 와. 진짜 갈 수 있는 로스터라고 보는데 작년에도 못 간 게 좀 아쉬웠어요. 작년에 너무 초반에 8연패하고 좀 까먹은 게 많죠 아무래도. 그건 진짜. 사실 지금 고점을 생각보다 4등까지 잡아주셔서 놀랐거든요. 네, 사실 저도 현재 전력만 놓고 보면은 확실히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예. 특히 롯데가 아까도 말했지만 작년만 해도 불펜이 불안했는데 네. 올해는 불펜이 생각보다 괜찮고 선발도 비록 어제 반즈가 좀 많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뭐 박세웅이나 뭐 나균환, 데이비슨 생각보다 김진욱 훌륭한 투구를 보여줬었고요. 타선도 사실 윤나고왕, 뭐 손호영, 레이에스 등 작년을 생각하면 네임드만큼은 괜찮아요. 네. 근데 다만 이 선수들이 다 지금 상태가 안 네, 좋아서 좀- 그렇지. 네. 아까도 말했듯이 롯데는 투수가 못하면 타자가 잘하고 투수가 잘하면 타자가 못하고 좀 매년 뭔가 핀트가 어긋나는 지점이 많죠. 물론 녹음일 기준 어제는 투타조화가 1도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만 봐도 오히려 시즌 전에 걱정했던 투수들이 괜찮은데 기대했던 뭐 윤나고 왕 중에 고와 황은 부상으로 말소가 됐고 네. 윤동현, 나승엽도 아직 작년 제일 잘했을 때의 폼은 아니고 네. 레이에스도 그렇고 그래서 손호영은 또 잘할라 했더니 말소가 되었고요. 또 무엇보다 제일 큰 문제는 수비 실책이랑 득타율이에요. 그게 제일 필요할 때 득점이 잘 연결이 안 되고 수비 에러는 꼭 나오고 그게 안 돼서 해결이 안 돼서 놓친 경기들이 작년에도 정말 많았어요. 물론 다른 팀들에 비하면 사실 뭐 기아나 삼성 같은 팀에 비하면 전력은 많이 떨어지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정말 엇박 없이 잘 흘러가서 쥐어짜내다 보면 와일드카드 언저리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롯데가 그동안 좀 헛손질을 많이 했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도 맞아. 최근 들어서는 유망주들을 잘 잡아서 키워주고 있는데 올해 이 투타 사이클 어떻게 맞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많은 팬분들께서 이 투타 사이클에 대한 이 고민을 많이 갖고 계시네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 전희재 PD가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KT입니다. 네. 생각보다 별로 할 말이 없는 네, 게 그렇긴 해요. 이 네. 팀이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까지 재밌는 팀은 아니에요. 그냥 견적이 딱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지난 몇 년간 이제 이 팀의 성적을 봐도 그렇고 투수진이 워낙에 안정화가 돼 있으니까 대충 뭐 못해도 7등은 하겠죠. 제가 아무리 네. 저희 팀은 맞아요. 뭐 내려치기를 한다지만 네. 근데 그 정도까지 일도 잘 일어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이제 타선에서 무슨 일이 있어야 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건데 근데 또 문제는 타자 쪽에서 그렇게까지 또 기대가 되는 선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백골을 제외하고는. 네. 그래서 딱 생각해봤을 때 또 작년만큼 하겠구나 네. 이 팀. 그냥 5등이나 6등 하겠네. 약간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T가 야수진이 나이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미래에 걱정되는 이야기고 네. 당장 올 시즌은 그 선수들 다 30대 초반 중반 선수들이거든요. 네. 아직
막 황혼기라고 얘기하기에는 황재균. 네, 황재균은 황재균 선수- 정도죠. 예. 네. 황재균 정도를 제외하면 네. 그렇죠. 다 아직은 그렇게 얘기하기엔 이른 선수들이라서 맞아요. 대신에 이제 확실히 폭발력은 좀 떨어져 있는 타선이지만 1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저점 방어는 정말 잘 되는 타선이기도 하거든요. 네. 제 생각엔 그래요. 저점 방어는 정말 잘 되는 타선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팀의 고점 저점을 가르는 건 결국 강백호 같아요. 강백호 로하스가 이 팀의 고점 저점을 가를 것 같아요. 강백호 로하스가 또 몬스터 시즌을 만들어 줄 수 있냐. 그러면 딱 그 정도. 네, 그러면 3등까지도 가겠죠. 네, 근데 정말 그러면 이제 몬스터 문제는 시즌까지 강백호한테 몇 억을 줘야 될까? 올 시즌 그건- 끝나고잖아요. 네, 올 시즌 끝나오죠. 그쵸. 그거 잡아야 돼. KT 입장에서 잡아야 정말 되는데. 잡아야 되는. 그럼요. 네. 구단 최초의 거의 프랜차이즈 맞습니다. 타자 쪽에서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강백호 선수도 부담이 좀 심할 것 같긴 해요. 네, 열어보도. 맞아요. 그래서 확실히 타격에 지금 많이 힘들어가 있는 힘이 모습이 네, 맞아요. 보이고 이럴 때 꼭 이제 붕붕이 기질이 좀 심해지더라고요. 작년에도 확실히 후반기에 좀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뭐 근데 워낙에 그냥 본인이 천재과 타자니까 네. 알아서 잘 할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그 붕붕 때문에 정말 많은 팬분들이 좋아하잖아요. 예, 맞아요. 네. 확실히 이제 시원하게. 하드인 맞았을 때 보는 맛이 있어요. 동작이 좀 크죠 아무래도. 하드인 맞으면 그냥 맞으면 됐다. 뭐 이런 예. 느낌이어가지고. 라인 드라이브 홈런도 많이 나오니까요, 네. 선수는. 아 저는 최근에 그 김대균 선수랑 다시 리매치 할 때 너무 긴장했습니다. 김대균 선수 너무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유일한 끝내기. 끝내기 네. 블런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런 장면도 기억이 나는데 KT의 고점과 저점을 정해줄 선수는 강백호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올 시즌 끝으로 FA 자격을 얻는 강백호 선수인데 강백호와 함께할 KT 과연 2025년은 어떻게 될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삼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상 선수들이 복귀를 생각보다 빠르게 했다 이런 말씀을 아까 드렸었는데 네. 사실 작년에 삼성은 고점과 저점이 정말 많이 차이 나는 팀이었는데 올해는 투수진 특히 선발진에서 보강을 좀 많이 하면서 저점을 좀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삼성의 최대 강점은 타선이다 보니까 타선은 결국 사이클이 있어서 언젠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위한 저점 방어를 좀 잘해놨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저점 방어를 잘해놨으면 고점은 어느 정도냐 작년이 고점이었다는 거죠. 근데 타선의 고점은 더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주축 선수들 나이가 워낙에 이제 젊으니까. 어리고 젊은 선수들이 네, 많기 때문에 고점은 진짜 더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고점이 터지면 우승 경쟁까지도 할 수 있는 팀이지 않을까. 또 네, 작년에도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올해는 저점 방어까지 됐다 보니까 저는 포스트 시즌은 갈 것 같아요. 네. 무조건. 후라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워낙에 솔리드한 선발 투수고 네. 뭐 원태인이라든지 뭐 최원태라든지 다 좋은 선수들이니까 거기에 이제 불펜에서 아까 얘기했던 거 또 얘기하는 것 같은데 김재현 선수가 좀 어떻게 제 몫을 다 해준다면 투수진에서는 진짜 걱정할 일이 별로 없을 네. 것 같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네. 이 팀의 키는 저는 오승환 선수가 쥐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승환이요? 네. 오승환. 결국 돌아올 거니까. 그렇죠. 네. 라스트 댄스. 네. 오승환 선수의 모습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배찬승 선수의 존재감 대단하더라고요. 네. 아주 굉장히 이상적인 투구를 맞아요. 하고. 신인왕 경쟁까지 좀 그러니까. 할수 있지 않을까. 보는 맛이 있어요. 네, 확실히. 안 그래도 삼성의 지금 좌완 불펜이 사실 좀 약했었잖아요. 네. 근데 배찬승이라는 파이어볼러 하나를 추가하니까 굉장히 잘된 김치찌개 딱 MSG 뿌린 느낌? 그렇죠. 마무리가 없었는데. 맞아요. 살짝 아쉬웠는데 너무나 좋은 피스가 등장을 하고. 네. 그러니까요. 삼성 선수들이 워낙 젊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고점도 감히 예상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뚫고 나가는 모습이고 저점 방어도 최원태 선수의 영입으로 잘 해낸 삼성이었습니다. 올 시즌 작년의 아쉬움을 좀 삼키고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SG입니다. 뭐 희망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미치 화이트와 더불어서 4월 중에 무사 복귀한 최정과 함께 뭐 조병현 이런 선수들의 스텝업으로 철벽 불펜진까지 완성이 돼서 가을 야구에 다시 복귀하는 게라고 하겠습니다. 우승이라고는 안 할게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팀이 아무리 고점이 다 터져도 우승할 거라고 생각은 안 네.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절망편 같은 경우에는 뭐 주축 30대 선수들 뭐 예를 들어서 최정 한유섬 등등등 선수들이 직격으로 에이징 커브를 맞아버리기 플러스 너무 많은 이닝을 소화한 나머지 김민과 노경은이 쌍으로 부진에 빠진다라든지 뭐 정준재, 박지환, 고명준과 같은 좀 젊은 유망주 자원들의 성장이 지체가 돼서 팀에 활기가 없다.
라고 하면 진짜 절망편일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게 잘 풀린다면 전 한 3, 4등 정도 할 것 같은 로스터고요. 모든 게 안 풀린다면 솔직히 어디까지 내려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8등? 네, 8등 정도. 이 SSG는 사실 야수 로스터가 가을 야구 그러니까 5강을 노리는 로스터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살짝 애매해요. 뭔가 애매해요. 네. 네. 왜냐면 일단 뎁스도 좀 얇고 네. 타선의 파괴력이라고 하죠 보통. 네. 그러니까 파괴력은 보통 이제 장타력이랑도 연결이 되지만 모자라요. 그러니까 사실 최정 에레디아를 제외하면 확실하게 팀에서 파괴력을 나타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원래는 한유섬이 됐어야 네. 됐지만 지금 네. 한유섬 홈런만 좀 쳐요. 예전 한유섬은 같진 네. 않고. 그렇죠. 한유 선수 이제 홈런만 치는 선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 있잖아요. 정준재, 박지환, 안상현 선수도 요즘 계속 꾸준히 네. 나오고 있지만 이 선수들은 결국 파괴력을 나타낼 수 있는 선수는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야수 로스터의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팀은 하나만 봅니다. 노경은 퍼지나 안 퍼지나만 볼 거예요. 노경은 선수 올해도 지난 2년처럼 던지면 저는 가을 야구 경쟁할 수 있다고 보고 네. 만약에 노경은 선수가 부진 내지는 부상 또는 피로 누적으로 이제 재기량을 발휘를 못한다. 그러면 그 순간 저는 시즌 끝이라고 봅니다. 네, 그 순간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앤더슨이랑 미치 화이트 이 조합이 둘 다 스로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스로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앤더슨은 스로어 맞고 근데 어쨌든 이 둘 다 고점에서 보이는 날이랑 저점에서 보이는 날의 차이가 그쵸. 좀 극명한 선수들인 게 네. 분명해서 좀 어떻게 소위 말하는 아다리가 좀 안 맞으면 그렇죠. 둘 다 이상해질 수 있다라는 일단은 생각이 있어요. 커맨드가 엄청 뛰어난 선수들은 아니니까 네, 맞아요. 유형이. 네. SSG의 희망편은 아무래도 절망편은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는 선수들의 부상이나 또 체력 이슈가 되겠고 희망편 역시나 뭐 부상 복귀했던 베테랑 선수들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현재까지는 굉장히 좀 순항 중인 SSG인데 4월에 어떤 변곡점을 맞이하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팀 남아 있습니다. 올해 가장 좀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팀인데요. LG입니다. 전 희망편은 이제 3년 사이에 두 번째 우승 그리고 재계약에 성공한 영유 감독 희망편이라고 해야 희망편. 되나? 뭐 네, 희망편이겠죠. 네, 네. 희망편. 뭐 좋게 끝났으니까. 네. 우승하면 희망편이 맞죠. 그렇죠. 우승하면 재계약해야죠. 3년 동안 우승 어떻게 두 안 해요? 번이면 명장이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절망편은 용두 3위로 끝난 염감의 마지막 해 7연승 이후에 불타버린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근데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절망이 딱히 보이지가 않는 네, 지금으로서는 안 네. 보여요. 안 보이고 뭐 그나마 뭐 리그 최다 도루 실패 경신기록 뭐 이런 거 세운다? 아니 그거 말고는 LG는 지금 뭐 아무리 안 좋게 짱구를 굴려봐도 네. 5강 안에 무조건 들어요. 아무리 못해도. 리그 최다 도루 실패는 저건 희망편이랑 같이 올 수도 있어요. 우승은 했는데 아, 기록은 그러네요. 세울 수도 있어. 그러네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23년에 좀 그렇게 비슷했었잖아요. 생각하셨어요. 재계약에 성공한 염감독 근데 뭐 약간 조항에 도루 뭐 도루 개수 제한 뭐 이런 거 옵션으로 달려 있고. 네. 네, LG는 로스턴을 보면 고점은 우승이죠. 무조건 무조건이죠. 고점은 네. 무조건 우승이고 저점도 저는 저점도 3등이라고 봐요. 왜냐면 일단 야수진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네. 그러니까 뎁스도 좋고 맞아요. 뎁스도 좋아요. 네. 그게 이건 좀 반칙인데. 네, 최근에는 작년엔 뎁스 좋다고 생각 안 했는데 네. 지금 올해는- 거의 사기급이에요. 네, 제가 맞아요. 보기엔. 뭐 송찬이, 문정빈 뭐 이런 선수들까지 이재원 터져버려서. 선수도 전역할 거고 네. 이영빈 선수 자리 없어서 2군 가 있고. 그러니까 이영빈이 자리가 없어요. 네. 네. 와. 말이 안 되죠, 사실. 음. 근데 여기에 투수진이 나쁘냐?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23시즌 우승했을 때보다 불펜 퀄리티는 좀 떨어졌을지 몰라도 투수진 전체 퀄리티는 큰 차이가 없어요. 네. 오히려 선발진은 좋아지면 좋아졌지. 그래서 지금 선발진 너무 잘 던지잖아요. 네. 이게 여름까지만 이어져도 저는 우승할 것 같긴 해요. 음. 한 7월까지만 이렇게 던져주면 무조건 우승한다고 봅니다. 저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 이제 아무래도 송찬이래. 그 송승기 선수가 네, 풀타임 선발이 아니었었으니까 그렇죠. 분명히 체력적으로 한 번쯤은 퍼질 수 네. 있고 에르난데스도 마찬가지. 에르난데스도 마찬가지고 이 선수도 원래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쭉 불펜으로 했었으니까 네. 최근까지는 그리고 치리노스가 인정- 부상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좀 심한 선수예요. 그래서 치리노스가 과연 이렇게 많은 이닝을 KBO에서 소화하면서
좀 안 퍼지고 갈 수 있을까라는 데선 조금의 불안함은 있습니다만 그것마저도 솔직히 뭐 이지강으로 채울 수도 있고 급하면 그리고 이제 또 이정용도 전역을 하고 네. 하다 보니 채울 선수들은 많아요. 그렇죠. 네. 그냥 팀 성적 좀 좋다 싶으면 그냥 로테이션 2번 걸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틀 쉬어. 네. 자, 참 이 우승권 팀의 가장 기본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덕목 중에 하나가 더블 스쿼드인데 정말 두터운 뎁스로 올 시즌 초반에도 7연승으로 쾌절 스타트를 끊고 있는 LG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은 KBO의 개막과 동시에 지금까지의 감상회 그리고 팀별 절망편과 희망편 그리고 올해부터 달라진 제도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제 시작입니다. 정말 뭐 많이 남아있잖아요. 가을까지. 그럼요. 네. 이제부터 천천히 즐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야구의 시즌이 돌아온 만큼 저희 야자수 그리고 야구 공작소도 더욱더 활발한 콘텐츠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Ooh, don't we look good together? There's a reason why they watch all night long. Yeah, I know we'll turn heads forever. So tonight I'm gonna show you all. When I walk with you, I watch the whole room change. Baby, that's what you do. No, my baby don't play. Blame it on my confidence. Oh, blame it on your measurements. Shut the shit down on sight. That's right.